오늘 레코딩 눌렀습니다. 이거 안 누르면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양준모님 칭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양준모님 했던 숙제 중에서 이제 과거에 제가 냈던 숙제인데 제가 까먹었잖아요. 뭐 냈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직업이 아마 공무원이나 아니면 어떤 정리 같은 걸 하시는 그런 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음, 제가 첫 수업부터 재건축 재개발 얘기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당황스러웠잖아요. 지금 우리 그 이반에는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건부 수수료를 좀 심화시켜 보고자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좀 잘하니까 거기서 수익을 가장 얻은 게 크니까 그걸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주에서 질문이 재건축 재개발을 꼭 알아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이제 닫았는데 알아야 될 것만 알고 합시다. 우리 초보 단계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덕소 3구역은 오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 질문으로 답을 하세요.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저기 치셔도 됩니다. 타이핑 주관식이에요. 지금 우리 서로 좀 친해졌죠? 지금 경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 맞죠? 우리 신정은님도 좀 친해진 것 같고요. 정주현 신님은 항상 반응 좋으시고, 그다음에 리치토끼님은 항상 그 질문하는 것부터 좀 다르고, 숙제도 잘해오시고 그래서 뭐 우리 좀 친해진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편하게 갈게요.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거, 혹은 교통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게 통과됐다고 이제 오늘 심의 주최상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대표들 다 참가하고 조합장까지 참여해가지고 결론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 다음 절차는 뭘까요?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돈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주관식입니다. 아무나 쳐보세요. 내가 이게 왜 DM을 눌렀지?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새로운 기능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채팅창에 받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 사람한테 DM이 다이렉트 메시지가 갈 수도 있다고. 이런 건 왜 내가 왜 알려지? 다 아시는 걸 제가 물어봤네요. 뭐였냐면 건축심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건축심의. 이렇게 건축심의는 내부적으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이 조합원한테만 와요. 그래서 외부에 소문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공시가 안 되니까. 건축심의 다음에 공시 나는 게 사업 시행인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절차 중에 사업 시행인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투자하려고 해도 다 압니다. 전부 다. 근데 이때 올라가는 돈을 미리 들어가서 먹으려면 이 사이에 들어가서 뭐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건축 심의하고 교통 환경 교육에 대한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딜레이가 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는 났는데 사업 시행 인가 사이에 이 사이에 간극이 엄청 많아서 이때 3, 4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영향 평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들 플러스 건축 심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건축 심의 오면 진짜 거의 다 온 겁니다. 아시겠죠? 사업 시행까지 오고 분양 공고민 신청 나왔어요. 이때 분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분양 아니에요. 이거 조합원 분양이에요. 1, 2억 정도 싼 거 있죠? 만약에 9억 정도의 일반 분양 할 것 같으면 조합원 분양은 7억이나 6억 정도에 나옵니다. 이거 아세요? 네. 현금 투입량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일반 분양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관리 처분인가 나오고, 관리 처분인가 나오고, 철거 및 착공하기 전에 요때, 착공하고 나서 요때 사이에 일반 분양이 나오죠. 이때. 그래서 이때 분양하고 이때 분양은 차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입주장 있죠, 입주장. 입주장 때 여러분이 조합원들이 이제 충분히 수익 봤다 생각하고 던지는 그 피 받고 던지는 물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투자 타임이 언제냐면 이 사이, 이 사이. 물론 서울 거는 더 앞에 가셔도 돼요. 이때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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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교통, 교육.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는 교육 영향평가가 딜레이 돼가지고 원래 조합 설립 인가가 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교육 영향평가 앞에 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 영향평가랑 교통 영향평가 다음에 뒤에 나오면 이제 그때 건축 심의, 진짜 건축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허가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와요. 이거 오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는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이젠 정부가 이 땅에는 아파트를 올리기로 확정을 해놔서 인가까지 다 내버렸잖아. 인가가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 취소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취소되면은 정부도 손실을 입어요. 정부는 뭘 만들어주는데 도로 및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죠. 토목공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비용까지 다 투입이 됐어. 만약에 지하철까지 약속했다 그러면 거기에 노선도까지 깔아놓거나 도로 변경까지 했을 거라고. 형질 변경도 했을 것이고. 그죠? 그걸 다 취소로도 물어 돌려야 되잖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다. 나는 안전 최고 지상주의야. 그러면 여기로 가셔야 돼. 최소한 사업 시간이. 근데 나는 땅 미는 것도 보고 들어가고 싶어. 난 빨리 아파트가 필요해. 관리처분인가입니다. 그럴 때. 관리처분인가입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변 지역에 돌아가면 어차피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펜스가 쳐져 있어요. 펜스가. 그 안에를 볼 수 없게끔 펜스가 높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감도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인가 들어가서 착공, 철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람 다 쫓아낸 곳이 지금 마곡에 일부 가면 있고요. 방배동 쪽 가도 좀 있고, 여러분 돌아다니신 분들은 펜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지금 빈 땅이 돼갖고 있는데, 그런데 안에 뭔가 뚱땅뚱땅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관리처분 인가에 철거 착공된 겁니다. 그러면 한 2, 3년 뒤에는 이제 아파트가 됩니다, 거기가. 알았죠? 예. 이 재건축이 제일 빠르게 갔을 때 8년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재개발은 10년 넘어요. 최소 10년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채팅방에다 드렸던 그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땅 도로 째까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소토지로 9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입주권을 나오는 사람들이 한 80 가지고 있으면 쪼개기로 막 모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팔아도 되고요. 가지고 있다 청산당해도 됩니다. 그래도 한 3배 수익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도로 탈출 포인트를 이런 건 알려드리면 진짜 여러분이 도로를 더 좋아할까 봐 싫은데 아니야. 어차피 도로에다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묻긴 힘들 거야. 여러 명이 공투해야 이 시기 좀 안전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1억이나 막 5천이나 이런 돈을 도로에 묻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될지도 모르고 10년이나 20년 뒤에 될지도 모르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왜 좋냐면 재개발 지역에 편입되면 도로든 대지든 똑같아집니다. 원래 대지의 3분의 1 가격이 도로인 건 아세요? 공시지가 산정할 때.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도로는 애초에 가치평가 자체가 3분의 1밖에 안 돼. 맞죠? 근데 재개발 지역 되면 어차피 도로든 뭐든 싹 깡그리 밀고 다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빈 대지로 만들어 놓고. 그럼 도로가 대지하고 달라질 게 없죠, 지금. 어차피 도로 새로 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대지 가격에 준해가지고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 투자는 수익이 가장 큽니다. 금액은 작게 들어갔지만 사실 100만 원 넣고 200만 원 되니까 우리가 별로 느낌 없는 것 같은데 200 되면은 공투했을 때 200 되면 2배 올라간 거잖아요. 300 되면 3배 된 거고. 좀 아시겠죠, 이제? 네. 알았다 칩시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수업 내용을 정리를 너무 잘해서 이걸 너무 아까워서 가지고 왔어요. 아까워서. 지구 지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기초반은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기초반도 있으니까. 근데 지구 지정의 말은 좀 잘 정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는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거 말이에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없어. 그런데 요거 봤죠? 개발 진흥 지구 있죠? 이런 거? 요런 것만 조금 보시면 돼요. 이 지구 지정은 뭐냐면 지구 지정은 어, 용도 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 지금 여기서는 용도 지역이 위에 오고 이 지구 지정이나 용도 구역이 아래로 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치토끼님은 잘하셨는데 순서를 바꿔서 해놓으시면 좋았을 거야. 왜냐하면 용도 지역을 왜 먼저 꼭 알으시냐면 지역 다음에 구역 다음에 지구로 갑니다.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 다시 지역 다음에 구역 다음에 지구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바꾸기 쉽냐? 지구라는 거를 가장 바꾸기 쉬워요. 지자체의 권한이 거기 다 들어있어. 구역도 지자체의 권한이 상당수 있습니다. 중앙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근데 용도 지역은요, 중앙이 아예 결정해놨어요. 몇십 년 전부터. 그래서 이건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가장 큰 상위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시 지역이라고 정해놓고 관리 지역이라고 정해놨잖아. 그럼 도시 지역이라고 정해놓은 지역은 도시가 아닌 상태가 됐어도 쉽사리 안 바뀌어요. 지방도시 중엔 도시 지역이지만 망해버린 곳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야. 지방에 읍내 나가보셨어요? 거기도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곳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도시가 도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상해버려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이걸 바꾸려면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국토 설계에 관한 이용 법률에 10년이나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 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이시면 국토부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 혹은 그 전 국토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5개년이나 10개년 단위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시기가 좀 딜레이 되긴 하지만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철도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많이 보셔죠. 국토부에서 계획한 철도에 관한 법률은 지금 보면은 완전히 거미줄망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게 지금 GTX A까지는 지금 괜찮죠? 될 것 같고 삼성역 쪽에서 유물이 발견되고 좀 멈춰 있긴 하지만 A까지는 파주 운전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B는요, 요원해요. B는 아직 어떤 단계냐면 착공도 안 했어요. 시행사 이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2개가 와야 경쟁 입찰이 된다는 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규모를 시행할 수 있는 회사가 한 개뿐이야.
그래서 입찰을 한 개밖에 안 한 거지. 그래서 그 입찰에서도 지금 선택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B는 지금 시작한다 해도 한 10년 정도 걸릴 텐데 10년 이상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송도에서 마석까지 있는 구간을 보셨던 분들은 B를 보고 투자하시면 조금 시간이 더 많이 더 되게 걸린다. 차라리 C가 빠를 겁니다. C가 의정부 쪽 관통하는 거죠. 아시겠죠? 순서로 보자. A는 개통 직전에 있다. B는 요원하다. C는 5년에서 10년 사이 본다. 8호선은요, 개통 곧 합니다. 8호선은 이미 다 있지 않아요? 8호선이 구리나 별내까지 올라간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별내 종점의 별가람역이 8호선 종점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이더스타, 별내 자이더스타가 분양률이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이러면 얘가 강남으로 이어지는 거 혹은 신분단선 타고 연결되는 교환로까지 가는 데가 엄청난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리, 별내 이쪽이 조금 수혜를 받는다, 8호선에. 그리고 다산 신도시도 수혜를 받습니다. 개통은 원래 했어야 돼. 이 날짜 지났어요. 원래 올해 개통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24년 초에는 개통이 될 겁니다. 이러면 집값이 1억은 바로 올라갑니다. 알겠죠? 이쪽에 실거주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세 개 기억하세요. 별내, 다산신도시, 구리. 이 세 개는 내년 초에 1억 이상 오를 이슈가 있습니다. 하락기에도 오르냐? 예, 하락기에도 그 정도는 올라갑니다.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터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 8호선과 신분당선에 주목을 하시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쪽은 그래서 좀 공부를 조금 하시면 어떨까? 단타로 치고 나오더라도. 아시겠죠?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오른 만큼. 많이 올랐지, 당연히. 기대감에 막 3배 올랐을 거예요. 분양가가 4억 선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10억까지 올라갔던 쪽입니다. 다산별로 이쪽이. 그래서 다시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오진 않고 한 7억대까지 한 3, 40% 빠진 게 많습니다. 아직도 회복 안 된 단지가 꽤 있고요. 1, 2월 달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호가하고 금매는 달라요. 지금 이걸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와. 이거는요, 여러분이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야, 가봤더니 없던데. 이런 게 아니에요. 가봤더니 없던 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없어요, 당연히. 한 건 거래되는 걸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하락은 안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하락은. 왜냐하면 지하철 개통이 텅 터지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보존할 수는 있어도 내려가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거 결정을 어떻게 한다고? 구역하고 지구가 아니고 지역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역에서. 특히 우리는 어디 봐? 도시지역 보라고, 도시지역. 도시지역 기준으로 상업지역 인근에 주로 역세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상업지역이 역세권이 여러 개 통과할 수 없게 되는 법안이 있어요. 여러분이 철도나 도로계획법을 보셨으면 알 텐데 두 개가 원래 겹치면 안 됩니다. 그게 어, 굉장히 뭐 어떤 사람에게 편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멀티로 겹쳐져 있는 거죠. 쿼드, 트리플 있잖아요. 보면 세 개, 네 개씩 겹쳐져 있는 곳. 그거는 겹쳐지지 않은 도시로 지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로가 됐을 경우에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 위주로 만약에 돈이 많이 안 오르고 떨어진 곳을 찾는다면 어디를 위주로 찾는 게 좋냐면 지하철역 3개 이상이 겹쳐 있는 곳은 지하철역 3개 이상이 겹쳐 있는 곳. 지금 제가 생각할 땐 4개 이상 겹쳐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GTX A 아직 C 있지만 요거까지 들어오면 4개가 겹쳐지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일산 쪽에 대곡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곡. 이전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옆에는 서울이고 옆에는 일산, 마두, 백석 이런 데인데 뭐 이 사이에 무슨 농사를 짓는 땅이 있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대곡역이 좌우나 동서를 관통하기에 꼭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뭐 서해선이 신한단에서 이슈가 많더니 이제 GTX 들어온다 그러죠?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이상한, 지금 하나 더 뚫렸다. 이 신한선은 아닌데, 뭐 서해선인가 하나가 뚫렸습니다. 지금 개통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개통이 지금 된 걸 확인하셨으면은 여기에 두 개가 더 들어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 일대가 많이 바뀌겠죠? 그럼 이쪽 토지도 좀 괜찮습니다. 역세권을 개발을 할 거니까. 그 역세권 토지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평당 200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때는 토지를 제가 잘 모를 때여가지고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능곡 재개발 쪽에다가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작년에 피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거의 다 반납하고 빠진 건 아마 확인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쪽도 괜찮죠. 왜냐면 관쳐 넘어간 것도 피가 별로 안 붙어 있으니 2년 뒤에 아파트가 되는 게 롯데캐슬 주변으로 능곡 1, 2, 3, 4, 5, 6, 7, 8 아마 9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대 성능비로 쳤을 때 능곡 쪽이나 대곡 쪽을 보시는 것이 저쪽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제가 저번에 수업 때 설명드렸죠. 또 리치도끼님 한 번 주셔가지고 설명드렸던 쪽, 그 잠깐 정체되고 있는 쪽, 거기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 100% 좋은 선택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누군가에게 가장 안 좋은 선택이에요. 사실 그 돈이면 화성 갭 투자, 화성이나 동탄 갭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죠? 지금은 좀 올라버렸지만 화성이나 동탄은 누가 봐도 이제는 강남 판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도시로 만들 것이 확실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시세의 기대감이 너무 반영돼 있었고 전세는 막 2, 3억 대인데 가격은 매매 가격은 12억, 13억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짓거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역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화성동탄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탄 1, 동탄 2가 있는데 그 정도 신도시 규모가 어떤 정도 되냐면 분당을 한 4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다가. 아시겠죠? 그럼 분당 판교에 밀집되어 있는 과밀화가 약간 해소가 많이 되겠네. 그리고 기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배우 수요가 삼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용인 기흥구 쪽 인정을 해가지고 다 이제 배열이 되잖아요. 파운드까지 들어오니까. 지금 운정 하신 분은 신정원님 왜 운정하셨지? 운정까지 이어지는 건 GTX A 이슈. 파주 운정은 지금 GTX A 이슈 이외에는 좀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직 향후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GTX A 때문에 운정이 많이 가까워지고 올라가겠지만 어, 많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한 5년에서 10년 뒤쯤 살펴본다면 대구역 입지상으로 훨씬 좋죠. 그다음에 쿼드가 되고 지하철이 4개 들어오는 거랑 굉장히 달라집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하나나 2개 있는 지역은 있을 수 있는데 4개가 있는 지역은 여러분 찍어보시면 포인트로 수도권 내에도 8개가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아, 정체되었다는 얘기. 운정도 좀 정체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뭐냐면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가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밑에서 사주고 받아줘야지 정체가 안 되는데 그런 지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해가 안 날 것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투자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봤어요. 느꼈어. 그리고 또 저같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상가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피를 흘려봤어. 피를 진짜 마음속으로. 마인드셋이 안 돼 있었으면 어쩔 뻔했니? 못 버팁니다.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께 지금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맞죠? 그럼 버텨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은 걸 잡고 있다는 이 생각 때문이지. 생각 때문에.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걸로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된다. 다시 왜 또 곁다리로 빠지냐? 이제 안 빠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너무 좋으면 나 곁다리로 빠진다. 지난 시간에 조금 안 좋았는데 오늘 좋은데 되게. 어제부터 왜 이러지? 기운들을 잘 받으셨나? 용도 지역에서부터 구역으로 거꾸로 가시고 지구로 거꾸로 가시라고요. 지구 지역은 개발진흥지구 이런 거는 좀 개발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여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시가화 조정구역 이것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써 있죠? 그럼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는 말은 도시가 확장되는 걸 막는다는 뜻입니다. 제한 걸어놨다는 뜻이에요. 수산자원 보호 들어가면 안 되겠지. 도시자연공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 구역 중에서 이렇게 네 개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구 지역도 개발지능지구나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용어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것도 구역입니다. 구역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얘들이 지자체 설정을 하는 거야. 지금 조사를 안 하셔서 그런데 걔네 빼고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도시 지역 일부에 주거 지역에 용적률 상향 이슈라든지 재개발 이슈가 있을 때 이 구역을 띡 동그라미로 묶어가지고 10,000평 정도 되는 땅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 지정이라는 걸 해요. 그렇게 묶어서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지역을 얘하고 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거 누가 발표해? 지자체가 발표해, 지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쫓아가냐면 지구 지정이 됐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는 곳을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는 재개발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고 지금 전 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성남시 중원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남으로 돼 있는 대표되는 중원구를 자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공부가 돼.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걸 하시되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돼요.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가신 분 손해보고 파십시오. 아시겠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토지 이음 보는 거는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토지를 받거나 아파트를 받잖아요. 그럼 토지 이음을 연결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훅 찍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지적 편집도 위에 그 주소가 뜨는데 그 주소 뜨는 데를 눌러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든지 개발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실 때도 그게 있는 걸 사시는 게 낫다는 얘기지. 있는 걸. 없는데 생기기를 기대하지 말고. 아시겠죠? 있는 것도 빨리 오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차피 10년, 20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 투자를 한다는 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빨리빨리 현금으로 만드는 느낌이 아니고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나중에 제사밥을 되게 크게 얻어먹는 거지. 조상이 존중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남겨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인적 자본이든 사회적 자본이든 경제적 자본이든 셋 중에 하나는 남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적 자본하고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거는 명예예요, 명예. 여러분들이 소개시켜주는 사람, 아빠 친구들이 그 자식을 후견인으로서 좀 잘 살펴주는 겁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이제 좋은 커뮤니티를 잘 형성했던 분들한테는 잘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히 미국은 후견인 지정 제도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여행 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선진국일수록 이런 게 생깁니다.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는 중진국이라서 일부 상류층에만 생겼는데 자식이랑 아내가 너무 내가 가고 나면 불쌍한 것 같아. 그러면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잘 살겠지, 당연히. 그럼 그 자식의 후견인 지정이 되면 이 후견인은요, 이 아빠가 사후에 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 제도가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이 후견인 제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쓰는 사람들 주변에 지금 없는 거야. 본인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드셔야 돼요. 본인의 명예를 만드시든 책을 쓰시든 유명해지시든 아니면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든 아니면 돈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이 액수, 자산으로 많아야지 그 금액, 금전적인 걸로 많으면 안 돼요. 금전적인 걸로 많은 건 금방 사라져. 왜냐면 사기꾼이 주변에 들끓거든요. 통장에 여러분 2억 있다는 소문을 한번 내보세요. 술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 그 투자라는 연락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갑자기. 5천만 있어 보세요. 난리 나요, 난리 나. 하지만 등기 필증으로 바꿔놓은 거는요, 못 가져갑니다, 절대. 소송으로도 가져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소송 해본 사람 아닙니까? 가져오려면 경매에 넘기는 절차까지 굉장히 빡세요. 그 다음에 주거 정비 지수제는 여러분이 밸류맵을 들어가시든 아니면 디스코 들어가서 확인하시든 노후도 측정하는 어플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시 노후화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야. 도로 토지 같은 거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깨끗한 빌라 앞에 있는 도로가 나왔는데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하지 마요. 그 빌라 없어질 때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빌라 인근은 다 거지 같아. 그래서 신축이어도 재개발 이슈로 허물어야 될 곳인지를 볼 줄 알아야지. 그러면 지적도랑 주거 정비 지수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사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읽어봐서는 좀 잘 모르겠잖아. 이걸 읽고 이해를 하셨나? 주거 정비 지수제는 여러분 어떻게 여기다 이제 보완을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리치토키님 너무 칭찬합니다. 하지만 옆에다 보완을 하세요. 도표 쪽으로. 주거 정비 지수제를 측정하는 예시표들이 있어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사진 검색해 보시면 그러면 주거가 노후도 됐던 게 몇 년 이상의 몇 점 이런 게 나와. 그 점수를 보고 여러분이 감을 쌓으셔야 돼. 지금 내가 봤을 때 리토끼님은 재개발을 좀 관심 있어 하시거든요. 저한테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보시려면은 노후도 측정하는 그 수치 방법은 알고 있어야 자기가 재개발 설계를 할 수 있지. 본인이 땅에다가 10,000평 정도를 동그라미 쳐놓고 자기 스스로 뭐 나 신이야 신. 내가 오세훈 시장이야.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세요. 자기가 지가래. 자기가 지정을 해요. 그렇게 그어놓고 주민 공람을 열어 내가. 야, 너 이리 와봐. 우편 돌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이야, 자기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야. 다 돌렸어? 그럼 동의서 징집해. 60% 이상 되나? 돼. 추진해. 1단계 뭔데? 조합 설립 인가해줄게. 동의서 가져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오케이?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됐으면 이제 뭐 할 거야? 너희들 조합이 직접 개발할 거야? 아니면 시행사, 시공사를 신탁사를 대리해가지고 갈 거야? 결정해.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요즘에 신탁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비싸긴 한데 조합장들이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탁사가 빨라. 훨씬 빨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탁사는 대한도시순상 신탁, 무궁화 신탁 보통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신탁사에 맡겼어. 이제 그 다음에 애들이 뭐 해? 조합 설립 인가도 나왔었는데 공공재 개발은 또 달라요. 이거 몇 가지를 추가를 좀 알아봐요. 신탁사에 맡기는 방법, 지들이 직접 조합하는 방법, 공공이 조합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대리해주는 방법. 이걸 공공재 개발 3080 뭐 이런 말로 또 여러 가지로 불러요. 공공이 조합을 지들이 만들어. 그래서 막 승인할 거 승인하고 청산할 거 청산해버리고 빨라요. 속도가 엄청.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바로 지어요, 이제? 아니요. 조합이 인간 왔을 뿐이잖아. 뭐 한다고?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니까? 환경은 어떤지, 교육은 어떤지, 도로는 어떤지, 다 영향평가라는 걸 받아서 통과를 해야 돼. 그래야 뭘 지을 수 있지? 건축을 할 수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단어? 건축심의. 단어 건축심의만 기억하시면 1억 정도를 버실 수 있어요. 재개발에서는. 이건 저는 확정 드려요, 확정. 왜냐면 조합 설립 이런 거는 무너질 수가 있어. 이렇게 오르는 건 맞는데 이건 상승기 때고 하락기 때는 봐봐요.
하락기 때는 지금 대국 같은 거 얘기했잖아, 제가. 능곡 쪽. 다 반납해버린다니까. 마이너스 피 돼버려. 근데 뭐는 마이너스가 안 되냐면, 건축심의 이후의 것은 마이너스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그건 건축심의를 통과했잖아. 그럼 국가가 인정을 해줬죠. 그럼 사업심의 인가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식 인가를 했다는 얘기는 거기 들어가는 토목공사, 도로공사, 환경공사, 아니면 초, 중고, 배치에 관한 모든 계획을 공무원이 다 짠 거야. 그걸 다시 물어 돌린다고? 왜 안 되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냥 아파트를 안 짓는 거 철거해.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파트가 올려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1500세대, 뭐, 성남, 상대원 상구역 같은 만 세대란 말이에요, 만 세대. 만 명이 3명씩 데리고 와서 들어서 산다 쳐봐. 그럼 4만 명이 생긴 도시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4만 명이 먹고 살게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이 다 차를 갖고 있다, 또. 도로 되겠어요? 지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로 영향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4만 명이 똥을 싸고 쓰레기를 만들어봐요. 환경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근처에? 난지도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이거 처리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4차선 도로 밑으로 8m 정도를 파가지고 거기에 배관이랑 다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아파트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빈 땅에 그 아파트 밑에 있는 4차선, 8차선 도로 밑은 전부 다 상하수도 시설이랑 배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파탑, 송전탑 안 진다가는 거 보셨죠? 아니, 지금 돌아다녀 봐요, 서울에. 전파탑이랑 전봇대가 안 지나다니잖아. 그거 다 바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열병합 발전 같은 걸 하는 거는 뜨거운 물을 끌어오는 배관까지 있어요. 일산 쪽은 다 열병합 발전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그때 싱크홀 생겼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익어서 죽은 거예요. 익어서 70도 되는 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기사는 아시죠? 너무 내 입안에서 좀 약간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입안은 수준을 잘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가지. 초보 단계로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제가 나가는 언어가 이해가 되시고 괜찮으면 1번 쳐주세요. 아니면 수위 조절할게요. 아니, 점식님은 항상 괜찮지. 이해는 되지만 이해는 되지만 금방 까먹는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 괜찮아. 쌤님 여러 번 듣잖아. 저 여러 번 따라다니시던데 뭐 보니까 여기 지금 뭐 엔제주님도 여러 번 따라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 번 들으면 들려요, 언젠간.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거. 근데 지금 저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진다. 이 정도는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 용어부터. 용어부터 가셔야 되거든, 그건. 용어가 이해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잖아요. 왜 건축 심의가 중요하다고요? 관이 개입해서 그 안에 토목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사실 건축보다 더 크다고 봐야지. 이게 더 커질지도 모르잖아, 도시가. 그러면 더 커질지도 모르니까 예비지 같은 것도 마련을 해놔. 옆에 보면 여기 이런 아까 지구 지정 중에 도시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아니면 그 이후에 예비 땅을 만들었다 이런 게 생생관리 계획관리 지역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정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 예를 들면 성남 분당 봐봐요. 너무 빡세지니까 광주 쪽까지도 지금 도시가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정자동 인근에 만들었던 분당 땅이 점점 넓어져가지고 지금 오리, 구미 뭐 이런 쪽으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또 저기 밑으로 빼면은 수지까지 오고 성북까지 전부 다. 이 계획을 누가 세웠을까요? 처음에 공무원이 분당 땅 이게 신도시 만들면서 세운 거예요, 이거를. 주변 도시를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도로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계획해 놓은 상태에서 돌이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이거 이해돼요? 이를테면 결혼해놓고 이혼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연애야 돌이키기 쉬운데 결혼은 양가 다 해놓고 막 자식 키워가지고 이제 자식까지 결혼했다 쳐. 그리고 이혼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딱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양가 부모님이 네 분씩 계신 분도 있어요. 엄마도 새로운 아빠, 아빠도 새로운 엄마. 그래서 명절 때 인사를 네 분한테 드리러 가더라고. 멀리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겨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돌이키기가 어렵다. 되죠? 여기까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재개발의 시기 포인트는 건축심입니다. 재건축은 다릅니다. 재건축은 건축심의 같은 쪽이 아니에요. 재건축은 사실상 어디가 제일 돈이 많이 되냐면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그때 사시면 돈이 다 됩니다. 왜냐면 재건축은 개발이 취소될 리가 없어. 왜냐면 1대1 교환이잖아. 아파트가 고만고만해. 면적만 다르지. 이 아파트 하나를 이 아파트로 바꿔주는데 돈을 더 줄까? 돈을 네가 더 내. 아니면 돈 안 줘도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퉁쳐서 얘기 잘한 것 같은데 이거 써먹어야지. 다시. 아파트 1대1 교환이니까. 너한테 32평 아파트를 주면서 돈 더 내. 돈 오히려 가져가. 아니면 돈 내지 마. 이게 재건축이에요. 이거 완전 쉽죠? 야, 이 설명 너무 괜찮은데? 분담금 이런 설명 할 필요도 없잖아. 재개발은 이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관계도 복잡하고 토목공사도 다시 해야 되잖아. 재건축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재건축도 주변에 단지 여러 개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다시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도로영향평가 다 들어갑니다. 이때 다시 건축 심의를 받아요. 이거는 이제 재건축의 좀 독특한 경우네. 왜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지금 일기 신도시가 다 이걸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근처에 살고 있으면 말해봐요. 분당 신도시나 삼본, 군포, 일산. 이 일기 신도 노태우가 200만 원 공급한다 그래놓고 공급을 실제로 해버려서 집값을 완전 잡아버렸던 유일한 대한민국 역사 정부에서 집값을 잡았던 유일한 시기인 노태우 정부 10년까지 집값을 10년 동안 집값을 잡았어. 200만 원을 진짜 지워버렸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치인들 다 말로만 하잖아요. 노태우 이후엔 전부 다 말로만 하고 있어요. 200만 원을 어떻게 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신도시를 4개를 지어버리면서 그걸 실행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실행을 해버린 도시가 이제 너무 낡은 거지. 녹물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 바꿔야 되니까 뭘까지 다시 주냐면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려버리냐면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해도 알죠. 용적률 안다 1번. 경혜님은 아는 거고 당연히. 들어오신 분 다 안 건가 지금? 미진님도 안다. 오케이. 미진님도 용적률 그냥 아파트 높게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라 그랬어요. 그죠? 퉁쳐 퉁쳐 우리가 뭘 얼마나 공부할 거야. 뭐 교수 될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제가 기준 정해드렸던 거 기억나요? 수도권 기준으로 250이면 재건축 한 번 더 할 수 있다. 기억나요? 250이 80이면 한 번 더 할 만하다. 분당 땅이 250, 280 정도 되거든. 근데 이걸 500으로 늘려주겠다는 거, 500. 이걸 500. 그럼 두 배잖아, 두 배. 두 배. 그죠? 그러면 도로 그대로 되겠어요? 똥 싸고 여러분 그 배수하는 그런 거 되겠어요? 배관? 전기는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건축심의라는 과정이 가장 돈이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이건 좀 두고 봐야 돼. 사실 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 500으로 올려주는 게 쉬워요. 여러분 수원에 용적률 500으로 올린 아파트로 유명해진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용적률 500짜리 아파트 보셨어요? 이것도 그럼 숙제로 내드릴게요. 기사에 수원 용적률 500 아파트를 검색해 보시면 메인 화면에 뜰 겁니다. 도로 8차선을 다 가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파트밖에 없어요. 완전 징그러워요. 정신병원처럼. 오케이? 꼭 찾아보세요. 농지증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질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전질권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판매 특약 때, 야, 정리 너무 잘. 이거는 그냥 그 채팅방에 리치토님이 다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후려쳐서 얘기한 거 얘기해 볼게요. 질권하고 전질권은 대항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갖는다 1번, 안 갖는다 2번.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이제. 이거 다 따라한 거 아니죠? 네. 이거 따라했으면 안 돼, 이거. 근저당의 날짜를 인수하지 않을 거면 굳이 그 근저당을 거래할 필요가 없다니까. 사람들 마음을 생각해봐요. 맞죠? 그래서 근질권으로 가든 질권으로 가든 그 날짜 처음에 있는 게 보존이 되니까 사는 거지.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맞죠? 그래서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임대차, 전대차하고 똑같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러면 전대차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러면 경매에 어떻게 적용한다? 전대차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전대차를 임대한 애가 다른 애한테 줘가지고 나하고 소송하고 있는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하는데 이 전대차를 함부로 주지 마, 나의 소송 대상을 바꾸지 마라는 소송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여러분이 하게 되는데 이해가 되면 이게 쉬워. 그러니까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임차인하고 내보내는 명도 소송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그동안에 잠깐 자리 비운 다음에 전대차를 줘버린 거예요. 너 잠깐 나 머리 아프니까 동생아 너 들어와서 여기 장사 좀 하고 있어라. 그럼 난 소송하고 있는데 이해가 없어 지금 이 공간에. 명도할 대상 사라졌잖아. 그럼 난 그 지금 전대차 들어온 사람을 다시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시간이 걸리니까 또 하면 돼. 소송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되면은 뭐 소장 쓰는데 뭐 5분이나 10분 걸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두렵잖아. 야, 씨, 내가 소송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라져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두렵잖아요. 그걸 미리 막으려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데 이해를 하라 그랬잖아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행동에다가 제약을 걸릴 수 있는 민법 조치라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다 제약을 걸 수 있어요. 이를테면 방송 금지 가처분, 방송국에다 낼 수 있습니다. 내 얼굴 나온 거 내보내지 마 이런 거예요. 하시겠죠? 자, 나 누구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데 들어온 사람 중에 지금 오늘 채팅에다 한 번도 안 친 사람 1번 쳐봐요. 이 사람도 안 듣고 있다. 잔다, 잔다, 잔다. 지금 1번 한 번도 안 친 사람 1번 쳐봐요, 빨리. 야, 역시 이 수업 기법을 여기 써먹으니까 또 되는구만. 정은님도 쳤었어. 아, 본업 중이었어요. 그렇죠? 봐봐, 내가 바로 알잖아.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1번을 못 치는 거지. 좋습니다. 일단 딴 거 하세요. 본업 하셔도 됩니다. 본업이 뭐지? 지금 이 시간에 일한다고? 금요일 저녁인데? 금요일 저녁이면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본업을 할 수 있다. 뭘까요? 학원 강사인가?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과제, 봐봐요. 이 포인트 이게 잡는 거 이거 뭐 이거 군대에서 많이 본 이런 서류 장식이야. 이게 공무원 아니면 군대나 뭐 공무원 이런 거예요. 머리 스타일 보니까 군인은 아닌데. 아,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조사를 잘 하셨는지. 오산세교가 화장품 공무원 아니에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공무원이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리치토끼님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러면 공기업이나 대기업인가? 양식이 뭔가 공무원 쪽인데, 그죠? 그죠? 가나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뭐 법원 쪽이야 이거. 일반 회사는 별로 안 하는데, 자 경혜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냥 회사이면 난 생각해 장교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이나 부사관 출신이다 이거. 서류를 만들어 본 사람이야 이거. 그런데 뭐 이건 우리 그 주모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맙시다. 지금 수업으로 돌아와 빨리. 야, 빠지지 마, 딴 데로 빠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원래 딴 데로 세면 재밌긴 해요 더. 어제도 딴 데로 세갖고 한 2시간 가버렸네. 녹화 버튼도 못 누르고. 자, 그다음 산업단지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여기 있는지 나 몰랐네. 이게 진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이 조사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리치도 게임이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 자료는 어디서 찾았을까?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다음번에 찾으신 분이 화학물 및 화학으로 구별했거든요. 똑같이 인터넷 찾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오산 가장산업단지를 찾은 사람들은 75%가 화합물 및 화학인데 여기 안에 화장품이 가장 큰 게 들어있는 건가? 화학 산업 중에? 그럼 뭔지는 잘 모르겠으면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호갱노노에 봤을 때는 5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찾으셨지만 저는 왜 이거를 5천이 안 된다고 확신을 하냐면 연봉이 5천이 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단지 옆에 있는 게. 아시겠죠?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 소득분해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그 월급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면 생활비로 한 200 쓰고 200 정도를 상환하고 대출금 상환하고 원금 내는데 쓰는 거 이자 내고 쓰는 데에 쓰면은 최저 생계를 하는 거죠 진짜. 만약에 600을 받는다고 칩시다. 600을 받는다고 치면 좀 조금 여유롭게 살고 한 300 정도까지는 어떻게 허용 가능하죠. 최저 생계를 하면 가족들하고 여러분이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역산해보자 역산. 지금 300 정도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 총 규모액은 얼마일까요? 6억 정도 됩니다. 6억 대출이면 300 나가요.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돌아와요. 그러면 저 아파트대가 2억대 초반이었단 말이야. 그럼 대출 나오는 게 거의 1억 한 중반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1억 초반까지 나오거나. 그죠? 그러면 역산해봐요. 이 원리금을 얼마 내는지. 대략적으로 3억 빌리면 한 150만 원 정도 냅니다. 특례보금자리 대출 기준으로. 디딤돌이나 신생아 대출은 더 싸겠지. 오케이? 그럼 1억 5천 받았다 칩시다. 그럼 얼마네요? 한 75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75만 원이나 80만 원 원리금 상환 대출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여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한 2, 300을 높여봅시다. 5천까지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3, 400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400 하면은 12 곱하기 5천 거의 가까이 가긴 하는데 400이 평균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300대 월급이 평균일 것 같아요. 맞죠? 음. 그리고 2억짜리 아파트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그 지역은 200만 원대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월급이 200만 원 정도일 때 3억 대출까지가 그냥 아무런 무리 없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대출이 안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보면 대출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진짜 정말 질문창에는 세금과 대출을 막 물어보는 차라리 그건 대출 상담사가 세무사한테 물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진짜. 제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본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잘하는 거는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서 요즘은 대출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세금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자꾸 킵업을 하셔야 돼. 세법이 자꾸 바뀌니까. 맞죠? 예, 작년에는 2주택자만 해도 엄청나게 세금을 물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1주택이랑 2주택은 세금이 거의 똑같아요. 없어요, 이제. 아시죠? 이것도 올해 달라진 겁니다. 유사한 거 찾아보라고 했더니 오창 쪽 찾았어요. 이 오창은요, 여기보다는 좋아요, 입지가. 왜 그러냐면 여기 대기업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에코프로비움도 들어있지만 LG에너지라든지 뭐 SK 하이닉스의 땅이죠, 여기는 거의. 그죠? 광주 정도는 비슷할 수 있겠네요. 광주 정도는. 광주 정도는 비슷할 수 있어요. 구미나 광주 정도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성, 동탄, 평택, 시흥 모르겠고 화성, 평택 쪽 이쪽은 삼성을 끼고 있어가지고 고액 연봉자들이 되게 많아요. 연봉 1억이 평균인 도시입니다. 이 근처가 삼성 옆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가장 못 받는 사람과 가장 잘 받는 사람의 평균을 내봤더니 한 1억 가까이가 돼요, 삼성은. 그리고 여러분이 삼성이 좀 빨리 망하거나 아니면 삼성이 좀 분사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삼성이 책임지고 있는 도시가 약 한 300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정도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수원은 그냥 삼성의 나라죠. 그건 다 알 거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벨트에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죠. 어디까지 내려가냐? 천안하고 아산까지 내려가요. 이게 다 삼성 벨트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위로 올라올 때는 분당 쪽까지도 삼성의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분당 판교 쪽까지도. 왜냐하면 그 정밀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쪽이 다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야? 경부고속도로 라인 하에 성남 쪽 벗어나서 아산 쪽 내려갈 때 경부선은 거의 끝나는 그 지역까지는 전부 다 삼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 2차적으로 혹은 3차적으로 삼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연봉을 받으면서. 그럼 삼성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돈을 주지 않으면 집값에 그만한 돈을 투자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득 금액 결정을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전문가들이 막 수학 공식으로 분석하는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전문가가 하라고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략적으로 내가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때 부담이 없냐 그리고 그 부담이 없는 가격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의 도시가 입지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안 틀립니다.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아파트가 좀 싼 데 살면 그 대출금을 감당할 소득 자체가 좀 적은 거잖아요. 사업을 하든 월급을 받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는 집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본인이 월급이 이만큼 나오는데 본인을 그냥 생각해봐. 내가 한 달에 이만큼을 받는데 4인 가족이든 식비랑 뭐 다 감당하고 대출금 다 떼고 아니 대출금 빼고 나머지 다 떼고 나면 대출금 낼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아. 그런데 그러면 거진 여러분은 마이너스 정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그 정도를 내면서 지금 집을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집을 훨씬 더 낮췄다면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 자기 집을 주거를 막 빌라나 이런 반지하 같은 걸로 낮춰버리거나 고시원까지 낮춘 사람도 있어요. 낮춰버리고 투자로 나머지 돈을 싹 다 활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결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카메라 켜신 그런 집들을 좀 보면은 그렇게까지 결심하신 분들 같지 않아요. 고시원이 안 보여 지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다 유지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쓰는 대출과 원리 상환금의 비율 정도에서 받는 가격 정도가 그 대출금을 결정하고 그 대출금은 그 집값을 결정한다고. 왜냐면 보통 70% 받으셨을 테니까. 생애 최초 받으셨으면 80% 받으셨을 거고.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60이나 50을 받았겠지. 그럼 난 추정이 가능하지, 추정이. 네가 대출 받아서 갖고 있는 돈의 두 배, 즉 50% 혹은 30, 20% 정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추정하면 그 집값이 나오죠. 이해되세요? 강남, 소초, 송파는 어느 때레벨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특례보금자리 대출은 5억까지밖에 안 해주다가 지금 최근에 6억으로 올린 것 같고요. 신생아,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억까지 되는 아파트까지는 올려준 것 같아요, 올해.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제가, 올려줬네? 이런 생각이 든 것뿐이에요. 디딤돌 대출은 3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청년 전세 대출은 2억으로 다 묶어놨습니다. 한도 제한을 다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쉽게 안 망해요. 여러분 대출 때문에 망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왜 버티냐면 애초에 대출해줄 때 그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 대출이 안 나갔어요.
지금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대출에 플러스 집값 남은 차익을 다 후순위로 받은 거예요. 후순위 대출 기억나세요? 후순위는 사업자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요? 작년, 재작년에 핫한 이슈였어요. 사업자 대출이, 후순위 사업자 대출이. 이게 지금 다 경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일 많이 했던 규모가 웰컴저축은행, 두 번째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매에서 만나고 있는 대출 중에서 은행 이름을 보면 웰컴, 새마을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다음 이런 거 조사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직선으로 통과하는 좁은 천이 있는 거 있죠? 예, 그런 쪽 지역이 불패입니다. 불패. 쾌적한 환경으로는 불패예요. 탄천을 얘기하신 건 탄천 좀 다른 이야기로 좀 얘기를 할게요. 왜 탄천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분당 쪽 탄천 얘기하는 거 맞죠 이거? 너무 넓어. 한강 끼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강 끼고 있다고 하면 한강 변이니까 엄청 뷰가 좋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좁게 지나가는 건 청계천 정도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양쪽에서 그게 보여. 징검다리로 건널 수 있어야 돼. 탄천 못 건너요. 못 건너는 건 제가 항상 뭐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부동산에서? 도로여도 강이어도 똑같아. 단절이라고 표현해, 단절. 이쪽에서 이쪽으로 쉽사리 이동이 안 가니까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입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차이가 생기는데 상권이 다르게 만들어지기까지 하면 여기 가격 차이까지 생기게 됩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 안양천도 사실 저 규모면 단절이야, 저거. 아시겠죠? 우이천도 봅시다. 우이천도 좌우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땐 단절인 것 같은데 성내천은 옆이 안 보여요. 단절 났는지 안 났는지는 보이지가 않네. 불광천도 단절입니다. 지금 찾아오신 거 지금 그러니까 거의 연결되는 건 성계천밖에 없네. 중랑천도 단절로 보입니다. 저는. 근데 중랑천은 좀 특성이 있긴 하지. 도로를 중간에 많이 깔아놔가지고 이쪽 지역 가격이 좀 비슷하긴 해요. 지금 가보셨나? 안 가보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선공원은 연트럴 파크입니다. 어차피 철도가 지나갔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크게 만들 수도 없어. 그래서 양쪽이 그냥 집이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예. 우이천 같이 큰 거는 다리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다리가 계속 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말하는 거는 꼭 물이 없더라도 연남동처럼 연트럴파크처럼 그냥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으면 거기는 입지가 같다. 건너갈 수가 없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다리로 꼭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두 개의 가격은 차이가 날 겁니다. 입지적으로. 입지와 상권이 차이가 나니까 나중엔 집값과 그 상가 가격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저의 의도를 찾으셨으면 연결성을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성. 그럼 뭐가 연결이 되냐면 징검다리도 있어요? 오, 좋아요. 그럼 우이천은 제가 몰라서요. 죄송해요. 은혜팽님 우이천 쪽 사시는구나. 어디 사는지 알았다. 저기는 우이 신설선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선이기 때문에 지하철의 혜택은 좀 못 받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저평가되는 지역이라고 봐요. 엔간하면 저는 저기 가서 살고 싶더라고. 산도 바로 뒤에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아시죠 항상 가장 붐비고 사람이 많고 가장 헬게이트라고 불리는 곳에 있어야 그쪽이 오른다고요? 예, 이제 이해됐어요. 미진님도 뒤늦게 이해됐어요. 미진님이 옛날에는 카메라를 켰었는데 왜 지금 안 켜지? 미진 카메라 켰던 것 같은데. 그죠? 하여간 카메라 켜신 분들하고 는 더 친밀감을 조금 느끼는 편이죠. 나중에 봤으면 내 얼굴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제 여기 카메라 켜주신 분들은 얼굴을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 치과 치료 그럴 수 있죠. 죄송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유잖아요, 자유. 켜셨다, 살짝 켜셨다. 마스크 쓰고 계시네. 끄셔도 됩니다, 은혜핑님. 네,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은혜핑님도 내가 얼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지하철에서 아니, 지하철 일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봤지? 동부지방법원에서 입찰특강 있었나? 예, 신정은님도 있으셨어요, 거기? 야, 입찰특강에 여러분이 반응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입찰특강 저보고 정기적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 반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봐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를 계속 오프라인 강의로 이렇게 만나고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후기를 발품부패 카페에 남겨줘야 돼. 용쌤이 그걸 보고 결정을 한다고. 지금 우리 수업은 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폐지될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입찰 특강은 확정됐다. 저의 반응이 너무 좋다. 또 기초반 이것도 반응이 좀 좋다. 근데 이건 너무 좀 기초도 아니고 어중간한가? 사람들이 좀 이게 반응이 없어요. 내성적인 분들이 많이 들으셨나 봐요, 여기를. 네, 카페 후기를 지금 제 게시판이 없잖아요.
후기가 많아져야 게시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되게 철저한 정글이에요. 여기 장난 아니야. 어, 뭔가 시기 질투 같은 게 있다고 제가 얘기까지는 못 하겠는데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좋은 이제 건전한 경쟁 관계가 있는 곳이긴 한데 어, 확실히 결과로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사람. 그 결과에서 다 승복해 그냥. 그래서 아 결과로 여기는 그냥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찾으신 분은 조금 잘 찾으신 거. 오산세교 쪽이 전 여기하고 좀 되게 비슷한 구조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파트 3200세대 하나 만들어 놓고 산단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지. 세 개까지 이렇게. 이게 좀 제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 아파트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신축입니다. 1월에 그냥 저기 1월에 들어가요. 입주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의 예상과 다르게 혹은 같게 매우 좋지 않은 입지입니다. 산단 옆에 대단지 한 개밖에 없잖아요. 아무런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밤 되면 불 다 꺼질 거 아닙니까? 사람은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좋은 사람은 뒤에 태악산 갈 수 있겠지.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야, 한두 번. 사람은 도심에 선호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도 너무 멀잖아. 그리고 주변에 다 목장이고 논이고 밭이고 이래요. 나중에 여기가 이제 뭐가 많이 들어와서 상업시설이 개발되고 하면 그때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가가 만 세대 기준으로 형성되는데 5년 걸려요. 5년. 아파트 만 세대가 들어오면 학원가 형성이 5년 걸려요. 5년. 그게 상가에 만 세대 들어온다고 민재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은 봐봐. 지금 내가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아껴. 여러분 퇴직금 아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퇴직금 받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위례나 마곡 같은데 상가 분양 받으시는 거야. 1층 같은 거. 퇴직금 받아가지고. 평생 일한 돈으로. 그분들 지금 다 어떻게 된지 알아요? 다 망했어요. 싹 다 망했습니다. 분양가가 12억, 13억 했어요. 그거 떨어질 때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5억, 4억까지 떨어져요. 왜냐면 상가의 수익률은 뭐에 환산해서 얘기하냐면 월세 전환 수익률에 환산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게 이해되려나? 제가 상가를 잘하니까 이제 상가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상가 설명 하나도 안 됐습니다. 수익률을 전환해 봅시다. 제가 수익률 표 드리면 월세 전환 수익률을 만든 건 보셨죠? 12% 나오게 만든 거. 뭐 10%, 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봐봐요. 10억 정도가 들어가면 10억 정도가 들어가면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면 수익이 나올까요, 이게? 상가는 보통 90% 대출을 받습니다. 뭐 여러분이 흔하게 대출 받는 게 80%라고 칩시다. 그럼 8억은 대출이야.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갔죠? 계산하기 편하게 2억 들어갔죠. 2억. 내 현금 2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와야 이자를 퉁치고 내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니. 제가 여러분 기준 잡아드립니다. 경매 하시는 사람들은 상가를 하든 뭐라든 전부 다 12% 수익률로 잡아요. 12, 12. 기준 잡아요. 자기 돈 1억을 넣었을 때 월세로 100을 받으면 12%가 나옵니다. 이 자기 돈이란 말은 대출 빼고야. 그러니까 실제로 1억으로 할 수 있는 건 신용 좋은 사람은 10억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신용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한 7, 8억까지 할 수 있는 거야. 80대출, 90대출이기 때문에 저는 신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억이 있으면 10억짜리를 살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용쌤은 저보다 신용이 훨씬 좋잖아요. 10억짜리를 1억으로 사면서 이율이 저보다 2% 낮을 거예요. 1% 낮거나. 이해되세요, 느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억 넣었을 때 월에 100만 원 나오는 걸 설정을 하시면 그 세팅을 진짜 잘하신 거거든. 칭찬해도 돼. 친구든 자기든. 근데 이게 경매에선 자꾸 나와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10억짜리니까 내 돈 2억 집어넣겠지. 그럼 월세 얼마 나와야 돼, 사실은? 월세가 얼마가 나와야 돼? 예, 200은 나와야 돼, 200은. 오케이? 200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200이 나오면 봅시다. 8억에 이자 얼마 들어가나요? 8억에. 여러분 8억 정도 받으면 이자 얼마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4%대 초반 기준으로 3억 들어가면은 월 150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4억 정도 들어가면 한 200 나와요. 그럼 8억이면은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대략 계산한 거예요, 대략. 다시.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 8억에 400 정도가 4% 기준으로 이자가 이 정도 나오니까. 어? 그러면 한 4억에는 200 나오겠네. 2억에는 한 100만 원 나오겠구만. 그죠? 그러면 지금 내 돈 2억 들어간 상태에서는 8억을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 4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돈을 2억 넣었으면 내가 얼마를 벌면 된다고?
200 벌면 돼, 200. 맞잖아. 1억에 100만 원 나오면 12% 수익률이라고 했잖아. 기억나세요? 그러면 2억 들어갔잖아, 2억. 그럼 20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월세 얼마여야 돼요? 맞습니다. 월세가 600이어야 되지. 이게 계산이 나와요? 이게 계산이, 이해가 됐다, 1번, 이해가 안 된다, 2번. 와, 미진님이 1번 주시면 다 이해가 되신 건데, 이거? 아, 미진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초보분이신데 이게 이해가 된다는, 이렇게 빨리 내가 설명 그렇게 잘했나? 이거 의외인데? 저 강의할 때 이것만 거의 4강 동안 한 적 있어요. 이해를 진짜 못 하시더라고. 이게 1억 넣어서 100만 원 넣으면 왜 12%예요? 이것부터 먼저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네? 1억 넣으면 100만 원이 12개월, 이 1200만 원이니까 12% 맞잖아요. 아, 이거 아신 거야, 다? 이거 넘어가자, 그냥. 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오늘 복습할 필요도 없겠는데, 오늘 앞으로 안 돌아갑니다. 내가 여태까지 좀 잘못 파악했나요? 오늘 왜 이래? 표정이 다 괜찮아요? 그러면 600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위례 신도시나 마곡이. 나오면 좋은데, 요게 300이나 200대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오케이? 그럼 놀랍시다. 600에서 300으로 되면, 이제 이자도 못 내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 상가 가치는 월세에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11%까지는 아니어도 5% 정도 먹고 싶은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상가 가치가 갑자기 얼마가 됐을까요? 10억에서. 절반이니까. 이게 5억이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5억이 되면, 다시 한번 계산해봅시다. 5억이 되면, 내 돈 5천만 원만 들어가도 되잖아. 90%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건 대출,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절반으로 다 줄 거예요, 전부 다. 5천만 원만 들어가도 돼, 내 돈. 그러면 4억 5천의 이자는 얼마쯤 될까? 대략 한 200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억 넣었을 때 100만 원이면 10% 나온다 그랬으니까 5천이면 50만 원만 나오면 내 돈이 순수하게 50만 원만 월세가 나오면 진짜 잘한 투자죠. 맞죠? 근데 지금 이자는 200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러면 월세가 250이나 3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비용 환산하고 다 까고 나서도 돈이 되죠,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상가는 5억에 사면 괜찮네. 많게는 6억까지도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쵸? 이게 마곡하고 지금 위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위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위례는 새로운 여기 개통을 8호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 일대가 다 죽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거기 도로도 생기고 산성 포레스티아 밑으로 내려가지고 새로 4차선 도로가 또 뚫렸단 말이에요. 8차선 도로 같은 게. 그리고 거기에 지하철역도 위로 넘어가게끔 해줬어. 근데 워낙 10년 전부터 거기가 다 10년 전부터 공실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공실이에요. 가보십시오. 이번 주 임장으로 숙제해 주는 거는 위례 쪽을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위례 쪽, 그 남위례 쪽 말고 북위례 강장 쪽으로 하고 산성 포레스트가 있는 쪽으로. 그쪽은 공실이 진짜 많아요. 원래는 밑에 쪽, 그 남위례 강장 쪽에도 있었는데 거긴 다 채워졌더라고 이제. 깔새도 있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응찰 오명 이렇게 적어준 것도 너무 잘하셨어. 서울은 많이 들어오지 않아. 왜? 가격이 높아지면 경쟁이 줄어든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으로 들어올게요. 제가 올려드렸던 걸로. 시간 많이 쓰지 않았을까, 내가? 와, 1시간 지났어. 오늘 이렇게 알찬 겁니다. 원래 이 정도 되면 다 끝까지 가고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원래 그렇게 수업을 구성했어요. 여기 초보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하지만, 복습은 돌려보십시오. 오늘은 그냥 쭉 가겠습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집중력이 너무 좋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집중을 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조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잘 생겨요. 부산 가가지고 제가 이러고 와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너무 미안해요. 다시 저를 찾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일입찰표하고 매매선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공물 분할 소송하고 그 형식적 경매 이런 얘기를 왜 해가지고 멍청하게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경매는 다시 할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질부를 찾지 않는다는 오프 특강에 90명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버렸으니 참 멍청한 짓을 했죠. 그러니까 흥분을 너무 했어요 내가. 아 말은 사람들이 막 알아듣는 것 같아 막 표정이 와딱 이러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건 어디 가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질문 자체가 막 기일입찰표가 뭐예요 느낌이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순간 생각했지. 내가 잘못했다. 자, 그래서 조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건부도 있고 막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리치 멤버스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산 갈 때 이거를 넣을까 하다가 진짜 투자하시는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현금을 넣어야 되니까 대출이 안 나옵니다. 왜? 펜스 쳤잖아. 그죠? 펜스 치고 나서 아파트가 이만큼 올라갔잖아.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그럼 뭐야, 이거, 지금. 아파트가 올라갔으니까 대출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는 지금 대출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금을 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억 9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3명이서 모아가려 했는데 1억씩밖에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격에 받은 건 너무 잘 받은 거야, 이거. 대출만 받을 수 있으면. 아니면 복등기라고 해가지고 바로 사는 사람 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쳐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렇게 사자의 심장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지금 제 배부른 소리 때문에 제가 여기 안 들어간 건데 이게 왜 안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제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부동산에 올라오는 게 금매가로 지금 이 가격에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84 입주권 이거 84야. 왜 84인지 알려줄게요. 아, 전용 면적 엄청 크죠. 이게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가 아니고 짓기 전 아파트예요. 근데 제가 아까 재건축 퉁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면적이 너무 넓으면 너 84 가져가. 그 대신 내가 돈 내어줄게. 기억나요? 너 84 정도 되는구나. 그럼 돈 안 받을게. 너 59야. 돈 좀 더 내. 이게 추가 분담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84를 받을 거니까. 왜냐면 아파트가 84 이상이 없어. 새로 지은 거에는. 그럼 124였던 거니까 한 60 정도가 60 아니 40 정도가 남죠. 44 정도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돈 돌려받죠. 이 계산이 안 되나? 돈 돌려받는 거 알겠어요? 아, 뭐 이거저거 다 상계하고도 84, 원래 84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1,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냈다 그러면 이 사람 돈 안 내거나 뭐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원 플러스 원이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 가격에 낙찰 받단 말이에요. 4억이 안 되는 소리에서. 그럼 제가 이걸 얼마를 썼냐면 저기 4억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4억 쓰라고. 근데 거의 400만 원 차이로 낙찰됐잖아요. 안 들어간 게 너무 아까워. 왜 그러냐면 5억 2천에 금매가를 내는데 사실 이거는 6억 해도 팔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돌려받는 돈이 1억 정도 될 거거든요.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받으신 분 내가 볼 땐 꾼이야, 꾼. 들어온 사람도 3명밖에 안 되잖아. 이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신영미 이름. 2등 입찰은 제가 추천했던 지인이 들어간 겁니다. 대출 좀 나온다 그래요. 너무 아깝죠, 차이가. 1,000만 원만 더 쓰지. 이런 겁니다. 경매라는 게.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1,000만 원 더 쓰지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만 간절한 사람한테 간 거야. 그때는 왜 1,000만 원 써도 생각 안 한 거야. 그 1억 벌 수 있는 거를 뭐 1,000만 원 더 쓰고 안 쓰고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 이거 시장에 바로 받아도 5억에 하면 바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1억은 바로 건졌죠, 사실은. 사실 갖고 가는 게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입주할 때 돈 줄 거 아닙니까? 추가된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사업 손실이 확정이 딱 되고 어, 조합원 분양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일반 분양 하는 애들이 돈 다 입금해 주잖아요. 대출 걔들 받았으니까. 뭔지 알죠? 중도금 대출 다 해갖고 막 잔금 입주장 때 되면 돈 다 한꺼번에 잔금 대출로 환산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을 누가 가져가냐면 얘들이 나누는 거야. 조합원들이. 얻은 수익이 더 크면 그 수익을 더 많은 땅을 기부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맞아? 이해가 되면 1번. 아,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오프라인에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즉각 소통이 되게 오프라인 안 돼. 부산에 실패했지. 아, 참. 너무 많으면 또 안 보이는 건가? 참, 아무튼 어렵네요. 강의라는 게. 음, 어려워요. 이번에 그 송파에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오프라인 특강을 할 것 같은데 이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아직 많이 안 모여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이러면 완전 진짜 날라다닐 수 있거든, 나. 야, 그때 그분들하고는 정말 이제 진한 대화를 한번 나눠봅시다.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던데.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이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제끼지 마시라. 아, 이거 제 마음을 썼어요. PPT 만들다 너무 감사합니다. 숙제 받고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런데 난 알아, 여기서. 숙제 안 올린 사람들 꽤 있다, 여기. 안 올린 사람들 꽤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입지를. 입지는 뭐하고 같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소득 구매 결정론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무조건 월급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사업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절대적인 대다수의 개미들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수고요. 그 사람들이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럼 월급 많이 주는 데가 모여 있는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종로에 있으면 여러분 경희궁 자기가 신축으로 분양한 거 아세요? 이제 거기가 대장인데 왜 거기가 비싼지를 알 수밖에 없지. 여기는 다 한옥 있고 막 뭐 문화재 보존한다 그래가지고 별 볼 일 있는 아파트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거기 신축이 하나 생겼다? 가치를 매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프라이슬리스해요.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기 3배 올라 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종로 같은데 신축 아파트가 뭐가 하나 생기거나 재개발 지역이 구성된다. 지금 중요한 안국동 쪽 생기고 있고요. 하나 더. 세운상가 있는 쪽 있죠? 거기도 지금 재개발되는 게 들어갑니다. 지금 피가 많이 빠졌어. 저는 세운상가가 나오면 똑같이 경희궁 자리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지 저 완전 탐나는 경기죠. 이거 아시는 분이야 저거. 경희궁 자리 초창기에 잡았으면 그때 4, 5억대 잡으시거나 뭐 6, 7억대 잡았던 분도 괜찮지. 지금 뭐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주변이 다 그지 같은데 나는 소득 수준이 높아야 돼. 그런 지역이 어디요? 지금 종로밖에 없어요. 왜냐면 종로는 궁을 보존해야 돼. 조선시대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한국에 외국인들이 오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에 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근처에 사니까 전혀 못 느끼겠지? 여러분, 미국 한가운데에 1900년대에 쓰던 것만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 그거 하나 견학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종로구 한복판에 사람들 차 쌩쌩 다니고 대기업들 이렇게 100개나 100대 대기업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 종로구 중구 쪽 그 한복판에 들어가면 아파트는 한 개도 없는데 그곳에 그냥 신축 아파트가 떡하니 괜찮은 브랜드가 생겨버렸다. 값이 없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애초에 여러분 신도시를 만든 이유가 노태우 때 종로구 중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출퇴근시키지 하는 용도로 여기 하나 짓고 여기 하나 지은 겁니다. 신도시를. 그때 분당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 분당 판교로 선택한 판교는 아니었지 그때 분당이었으니까 일산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냥 돈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도시계획은 똑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시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획상으로는 그렇다고요. 계획상으로는 아파트 구조나 배치나 어, 상업지 할당한 거나 똑같아. 그런데 분당은 왜 이렇게 달라졌냐면 나머지 상업지 공간에 회사가 다 차서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스카이라인이 달라진 거야. 일산에는 집밖에 없지만 상업지에 뭐 3층짜리 그냥 쇼핑몰 같은 거 몇 개 식당 있고 이런 거밖에 없지만 분당은 그게 초고층으로 올라가서 전부 다 네이버가 되고 막 두산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계열사가 그쪽에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아시겠죠? 뭐 라인과 같통된 거. 그 심지어 네이버 자회사로서 투자해갖고 만든 게 당근마켓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 당근마켓 시작이 분당 정자동이에요. 몰랐죠? 예, 거기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내에서 그 삼성에서 근무하던 애가 삼성이 아니라 삼성인가 네이버라 그랬지.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애가 사내 그 회사 사원들한테서 중고시장 같은 걸 만들어갖고 당근마켓 같은 그 프로토타입을 처음에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포인트 찍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파는 걸 했어요. 이게 회사 사람들만 많이 사용했겠죠, 정자동 쪽에서. 근데 물건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분당 쪽이 또 소득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좋은 물건들이 막 나와. 그래서 분당 가면 진짜 캐시미어 코트 같은 것도 막 3, 4만 원에 던져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 분당 가서 당근마켓 해오는 편이에요. 친구한테 부탁해서도 그렇고. 그 해오면 그런 질이 너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근마켓 같은 기업이 된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사업 형성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 돼버렸어요, 이쪽은. 그런데 주택단지만 몰려있잖아요. 쉬고만 싶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없잖아. 아시겠죠? 그럼 24시간 야근하고 일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쪽이겠지, 당연히. 하나 잡아요. 용산까지 저는 포함을 시켜줄 건데, 용산 지금 미군 부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용산까지는 포함시킬까 말까 좀 고민 중이고요. 여기 부위. 이쪽은 조금 제외입니다. 이쪽은 조금 제외.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특히 송파는 조금 주택 배우지니까 서초, 강남은 뭐 말할 게 없지. 여긴 그냥 모든 회사가 다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재 쪽까지 해서. 그리고 영등포는 좀 후지긴 했는데 여의도 쪽 있잖아요. 여기에 거의 대규모의 금융회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죠? 높은 고층 빌딩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직장이 많은 곳을 서울이 센터 비즈니스 디스트릭이라고 해가지고 CBD 지구라고 해서 중심 상업 지구, 중심 비즈니스 지구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쪽에 하나, 여의도 쪽에 하나, 강남 서초 쪽에 하나, 이게 센터 비즈니스를 세 개로 연결해 놨어요. 이게 트라이앵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아니면 경매로 그런 물건을 산다. 이 세 곳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곳을 사는 거야. 사람이 안 살고 무너져 있는 지붕만 있는 곳.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성북동에 장위 뉴타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가깝죠? 성북동 가면 되게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요즘엔 기름 뉴타운이라 가지고 많이 이어지고 은평까지 이어지고 뭐 이랬는데 성북 쪽 가면 아직도 뭐가 있냐면 옛날에 한성 성곽으로 둘러싸여진 외곽 지역에 보면 길상사라고 여러분 아세요? 백석 시인 그 여자친구가 기생이었는데 지어준 거. 길상사 인근 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안 사는 슬럼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거래는 일어납니다. 이쪽에 있고요. 은평 쪽도 가면 네, 학군이 별로 학군지하고 지금 저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CBD 지구 얘기하는 거. CBD는 학군지가 아니에요. 학교가 없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의도는요, 학교가 폐교됩니다. 폐교. 여의도는 학교 폐교돼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반에 10명, 11명밖에 없어요. 아시죠? CBD 지구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군지가 아니에요. 학군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강남에는 학군지도 있긴 하죠. 이쪽에 대치동이. 다시 CBD 지구 얘기하는 거, 센터 비즈니스 얘기하는 거. 광화문 뒷골목도 있어요. 좋아요. 어? 저쪽에 계시나? 출근 여기로 하세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의도 쪽에 가면 없습니다. 그죠? 그 대신 여의도 쪽엔 재건축이 있어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기준으로 녹물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비싸니까 경매로 나올 때 자기 자산을 몰빵할 수 있으면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여의도. 근데 이쪽이 안 된다. 그럼 영등포 대방 쪽에 이쪽으로 이어져 있는 완전 허름한 곳이 있어요. 범죄 도시 같은 쪽이 있어. 대방 쪽에. 그런 쪽에 있는 빌라를 사두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양천구로 이쪽은 너무 많아. 여기는 그냥 여기는 좀 위험해요. 투자하기가. 강서까지 이어져서. 이쪽에는 빌라를 투자하면 그 빌라가 잘 안 팔릴 거야, 아마. 최근에 투자하신 보니까 한 3개월 만에 파시더라고. 그래도 거래가 일어나긴 하죠. 경매로 받으면 싸게 파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지역은 서초 강남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 그 근처 인근으로 동작구가 있는데 요즘엔 동작구 너무 많이 떠버려서 9호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싼 곳을 찾기는 되게 어려운데 지금은 거의 다 개발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에 노량진 13구역까지 있을 때 노량진 아세요, 여러분? 아직도 기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량진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장승배기 쪽 인근으로 해가지고 7, 8구역 쪽에는 많이 떨어진 물건들이 지금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노량진은 1구역부터 14, 15구역까지도 있을 거야. 지금 13구역까지는 많이 되고 있으니까. 노량진,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은 전체가 다 그냥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떨어진 상태에서 좀 들어가는 거 괜찮은 추천은 강동구 이쪽 지역입니다. 고덕 인근. 30%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 아파트 갭 투자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실거주로 여기 들어가서 버티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경부 고속도로 연장도 다 이쪽으로 되니까 별내로 이어버리거든요, 지금. 세종으로 들어가는 거. 이쪽이 좋아질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위엔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 구리 별내는 8호선 때문에 이슈가 있다 그랬죠? 다산 신도시까지 해서. 그리고 돈이 없으시면 이쪽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제가 연결진 건 전부 다 뭐다? 학군 뺐어요. 학군 뺐어. 그냥 비즈니스적으로만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 고른 겁니다. 학군지는 분당 가셔야 돼. 분당. 그다음에 노원구 상계, 중계 이쪽 가셔야 되고 또 어딨냐? 서울 쪽에서. 목동 하나 있네. 나머지는 없어요. 서울 쪽에서 나머지는 학군지가 없어. 다시 서울 쪽 학군지 설명드립니다.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없어. 강남구 대치동, 여의도도 없어. 양천구 목동. 요거 세 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당. 판교들도 분당으로 좀 많이 오더만. 아시겠죠? 광장동은 학군지 아니죠? 광장동은 학군지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광장동 사세요? 김경애님? 광장시장이 좋죠. 광장동은 광진구 쪽은 사실상 보면 비즈니스 쪽에 가깝다고 봐야지. 학군 쪽보다는. 여기 있는 애들도 사실 학원 가고 싶으면 여기로 갈걸요? 이쪽 동부 쪽에 있는 애들도 학원을 다 강남으로 다닙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면 송파구에 잠실광역판센터 있고 강남에도 광역판센터 있죠. 여기로 한 방에 가는 차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 이어져. 별 군데서 다 오더만. 이런 곳을 사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거지만 지금 갈 수 없으니까 여러 번 거쳐서 가야 되죠. 인천에서도 뭐요? 말을 끝까지 해. 인천에서 학원, 인천에서 강남으로 간다고? 인천은 너무 멀지 않아요? 인천에서도 가? 진짜로? 와, 충격적인데? 인천에서 가는 거는 도대체 얼마나 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광진구에서. 강남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아시겠죠?
논이 많이 있다는 거는 물이 많이 고이는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배수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삼성이 해결했다고 하지만 물에 잠기죠, 여름에 가끔씩. 그러니까 뭘 보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쪽 지역이 발달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조감도를 보시면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위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좀 실감을 할 수 있을 거야. 요런 땅이었던 거지. 골프장 밑에 있었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죠? 골프장은 보통 어디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이 안 댕기는 곳에 만들어집니다.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안 댕기는 곳에 만들어져요. 이게 저희 정정신이 지금 골프 다니신다. 맞다. 자기 다 얘기하다 보면 다 드러나.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위례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 여기 아직 개발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눈에 띄어요? 이런 쪽이 좀 개발 안 됐죠. 이런 쪽이 어떤 쪽이냐면 캠프 데이비드 같은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그 미군 기지가 다 철수했어. 근데 그 미군 기지가 아직 있어요, 위례에. 그래서 산에서 이게 무슨 산이더라, 여기가 위례가? 북한산인가? 아니지, 북한산일 리가 없잖아. 무슨 산이? 남한산이구나. 남한산성. 남한산성에서 길을 잃고 내려오시면 미군 부대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못 쪽으로. 깜짝 놀래요. 그리고 분당 보십시오. 요렇게 수원 영통 요렇게 생겼고 분당은 요렇게 지어진 땅이 이렇게 지었죠. 언덕백이 좀 깎아갖고 만든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실상 논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보실 수 있는 건 판교 모습. 판교의 땅이 다 논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도시 발표가 나면 지금 어디를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과거를 통해서 고양 창릉, 왕숙, 1, 2, 하남 교산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왕숙부터. 어떻게 돼 있나요, 왕숙? 원래 남양주 동북부 쪽은 진접 여기까지는 4호선이 다녀요, 지금. 오남역이나 이런 데까지. 그래서 이 길게 이미 만들어 놨어. 그 평내라고 하는 쪽도 만들어 놨고, 덕소는 지정비 촉진지구라서 아직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한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산, 아까 제가 말하는 그 별내까지 이어지는 신도시잖아요. 구리 갈매 별내 쪽 보이죠? 여기 8호선 이어진다는 거. 이렇게 8호선 이어집니다, 지금. 내년에 뚫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좀 제대로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구리, 다산, 별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리, 다산, 별내. 이쪽은 단기간에 성과 보실 분들이 보시는 거. 그러면 장기간에 10년을 놓고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제 사전 청약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보시는 거지. 여기가 지금 안 써져 있는데 이게 왕숙 2야, 왕숙 2. 왕숙 2에서는 양정역 세권하고 붙어 있어서 한강이 좀 가까워요. 다산하고 같이.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쳐놓은 거 양정역 세권입니다. 이거는 좀 요원해. 아직 동의율이 많지가 않고 땅도 다 환수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환수가 다 된 건 아닙니다. 근데 땅이 너무 넓고 9호선 들어갔고 전철 이슈가 너무 많이 있어요. 8호선도 연장된다는 얘기도 있고 막 다 갖고 오고 싶어 해 막 장난 아니야. 난리가 났어요. 여기 이제 GTX B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찔고 지나가요. GTX B가. 제가 B는 아직 멀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예,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할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다음 여기,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시겠죠? 봐요. 오른쪽을 봤죠? 이게 오른쪽이야. 오른쪽 이 바로 밑에 뭐 있어요? 대답해봐요. 이 바로 밑에 뭐 있어요? 강동. 그렇지. 강동 하남 있습니다. 진짜 정현님 좋아요. 감 좋아, 감 좋아. 바로 내려오면 하남이 있어, 하남. 강동은 좀 더 이쪽이고, 서울 쪽이고. 하남 보면, 하남의 교산지구는 길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어디 올라가면, 남한산성 위에 올라가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계산하고 남한산성은 등산을 좀 자주 하시는 거예요. 임장이 아니라 등산을 자주 하시는 게 좋아. 임장은 미시적인 것만 보이는데, 위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상서동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보여요. 이게 교산지구구나 하는 게 보여요.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걸 찾으실 수가 있으면 사실상 되게 눈썰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 비행장도 보인단 말이에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청계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네,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참 좋지. 그리고 캠프 콜번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잠깐 있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저는 이건 몰랐거든. 근데 이거 지금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 엎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 이것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질 수가 없어. 왜? 상업지역 빨간색입니다. 예비지역 도로 다 깔아놨죠. 지금 토목공사까지. 못 무너져요, 이런 거는. 신도시는 언젠가 되긴 돼. 오래 걸리겠지만. 왜? 그 옆에 있는 강일 공공주택 봐봐요. 여기 지금 다 들어왔잖아요. 전부 다. 맞죠? 여기를 먼저 보시면 돼요. 여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근데 이거의 몇 배야 지금? 하나, 둘, 세 배 정도 되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오를 곳으로 신도시 하나를 꼽으란다고 하면 저는 교산 뽑습니다. 교산. 왕숙은 정말 괜찮긴 한데 너무 많아. 너무 땅이 너무 커. 그리고 한강 북쪽이야. 그리고 한강 남쪽이거든요. 아래로 교통 이어가면 분당 판교에 여기가 엄청 가까워. 바로 옆에는요 송파입니다. 진짜 가까워요. 진짜 가까워. 위에는 안 가깝습니까? 바로 넘어가면 덕소, 남양주입니다. 가까워요. 이쪽에 놀러 가기도 좋아. 춘천 넘어가기도 좋아요. 춘천 넘어가기도. 제가 생각할 때 교사는 나중에 교통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교통이 많이 맞물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세종고 수지국도 이렇게 올라오거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하남에 양잠하고 있고 잠실에 양잠하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이런 겁니다. 교산 이쪽에 주택이 아직 근데 정리가 좀 많이 안 됐어요. 아직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항이 심해요, 이쪽이. 그렇지만 항상 보시라.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어디를 봅니까? 아까 도로 같은 거 골랐던 것도 이쪽을 보는 거예요. 하나 이쪽에 여기 이쪽에 여기 있는 도로 지금 제가 찾는 거야. 아까 여기 이런데 나와 이런 데가 가끔씩 이런 데 나오고 아시겠어요? 이 들어가려면 이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오려면 여기 나오는 거고 이쪽 지역에 재개발 안 된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얘가 신도시가 확 되면 여기만 죽어 있는 애가 생길 텐데 얘가 안 되겠습니까? 요즘 이거 멀리 보는 거죠. 하남을 좋게 보고 있구나, 질부 씨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지역에도 그런 이슈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건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 지역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는데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게 직업이니까 좀 더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뿐이고, 맞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천재성이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게 더 많은 거 알아요. 아직 겸손해서 떨고 계시지만, 하지만 이런 거 찾는 거를 제 시각으로 조금만 보시면 자기 주변 지역을 이렇게 네모 박스 쳐가지고 보는 건 어렵잖아요. 이거를 사실 벽에다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자기 게 됩니다. 아이씨, 너무 미신 같나요? 100번씩 쓰다 보면은 머리가 정리를 해요. 무의식 속에서 뭔가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얻은 정보를 자기가 최적화된 자기 자원으로 살 수 있는 거 뭔가 하나를 찾아냅니다. 결론을 내려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말아. 두 가지는 제 인생에 가장 효과가 있었는데요. 100번 쓰기랑 감사일기 두 개는 너무 효과가 있었어요. 감사일기는 근데 이건 연구진들이 증명을 해가지고 책을 내버렸어요. 아, 너무 안타깝더라. 끌어당김, 예, 끌어당김의 책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감사는 제가 너무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감사일기를 매일 쓴 집단이 심장박동수를 가장 그 안정적이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더래요. 투자 결정에 가장 좋고 부자가 되기 좋은 그런 심장박동수. 원래 심장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고혈압, 저혈압이 안 좋은 거예요. 감사하다는 감정에서만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대요. 신기하죠? 저는 그 연구 결과를 좀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5개씩은 씁니다. 투덜투덜 불만이 나올 만하잖아요. 애기가 많이 때려요, 지금. 힘 조절 못하니까. 샤대기를 막 콱, 손가락 굵고 막, 어후, 죽겠, 안 보이는구나. 카메라가 안 좋네. 손톱 자국이 있는데, 오프라인에 저 만나시면 제가 여자 뭐 바람 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우리 아이가 손톱으로 긁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여자 손톱이긴 해, 애기여도. 여자 손톱이야. 딱 봐도 여자 손톱이야. 파여 있어요. 그 다음에 고향 창릉도 제가 잘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마곡하고 가깝기도 하고요. 또 마곡으로 이사를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김경희님 저 정답. 일부러 한 거 아닌 거는 알지. 당연히 힘들지 못했지. 애기 한 살인데. 근데 성질은 납니다. 순간 욱! 근데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얼른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심장 박동수를 낮춰야 돼. 고향 창릉지구는 제가 좀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더군 도시 계열이 지금 봐봐. 몇 배야? 하나. 이 정도 생각해봐요. 하나, 둘, 한 세, 네 개 정도 들어가겠다. 그죠?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이 그 장교 출신이면 좀 다 아실 텐데 국방대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장교들이 와가지고 별 달기나 아니면 소련 같은 거 이상 달기 위해 가지고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게 있어요. 군대 대학원 같은 거. 거기를 지금 다 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덕은 여기가 지금 입주장이에요.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나오고 팍 쏟아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 전세가가 엄청 낮아. 그래서 제 전략은 여기 전세로 들어갔고 4년 정도까지 거의 안 올리고 살 수 있잖아요. 살고 있다가 이쪽으로 평 튀어가가지고 어떻게든 혜택을 노려볼까. 당일 지역이라고 하는 혜택을. 어차피 명의는 좀 분산해 놨으니까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강서에 용숨이 계속 있을 것이냐. 요즘 이제 슬슬 강남 사옥 막 보러 댕겨. 그럼 또 옮겨야 되잖아.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옮길 때는 대계를 세우셔야 돼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대계. 왜냐면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당해 지역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당해 지역이 뭐냐면 바로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부터 분양권 주는 그런 제도예요.
막 그냥 그런 제도를 지금 누릴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혹시나 지금 되신다면은 미리 인근에 가가지고 월세나 전세를 주고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남 교산지구 이쪽이 전세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당해로 노리기 위해서 들어가 살고 있다가 당해 지역 나오면 빵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사용했냐면 사람들이 과천에다가 사용을 엄청 한 거야. 외곽에다 살고 있는데 과천에 주소지 막 옮겨놔. 그래서 과천 지정타, 지식정보타운 그거 개발할 때 당해 지역에서 100%인데 그때 경쟁률이 1.3대 1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당해 지역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 당해 지역도 괜찮은 지역 하나 더 있다면 구성남 지역입니다. 이거 하나 또 얘기를 했을걸? 파주 운전까지 얘기를 해볼 거라 제가. 이거는 이제 멀리 보는 겁니다. 더 위로 올라와 보세요. 쭉 위로. GTX-A 끝에 부분에 파주 운정지구가 있다고. 근데 GTX-A의 파주 운정지구는 파급력이 좀 약한 게 뭐냐면 운정 신도시가 너무 큰 거에 비해서 지하철 하나의 이슈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슈가 없어. 이게 좀 아쉬워. 그래서 이쪽은 많이 오르기는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일부 여기 역세권에 모여 있는 게 압도적으로 모르고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 여기도 킨텍스 주변 인근 여기가 굉장히 밀집되고 발달하고 나머지는 그냥 또 좀 슬로마처럼 이렇게 식사 쪽은 아예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일산 쪽 이쪽은 대곡역 쪽입니다. 여기 지금 지하철이 막 겹쳐 더블로 들어와요. 지금 이미 두 개는 개통을 했고 아니 A 아니구나. A 아니고 뭐 하나 더 들어왔는데 경의중앙선 말고 하나 더 들어왔어요. 서해선인가 모르겠는데 이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 이거 네이버 주던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개통된 거 확인했습니다. 제가. 음. 한번 잘 보세요.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잘 보시고 이 옆에가 바로 능곡재정비 촉진지구거든요. 서해선 맞죠? 네, 서해선 들어왔습니다. 개통됐어요. 근데 너무 조용히 개통돼갖고 아무도 개통된지를 몰라 지금. 가격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좀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만 너무 많으면 들어갈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진짜 현금이 묶여 있는 게 진짜 짱나네 진짜 아주. 저한테 상가 좀 사가실 분. 저 이런 데서 또 팔면 안 되겠죠? 하나 조금 더 떨어지면 여러분 감당을 못 합니다. 주택으로 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저의 경험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상가를 먼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저도 주택 마련하고 이제 재개발하면서 상가를 좀 온 케이스긴 한데 어, 이자율이 좀 낮을 땐 괜찮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6이 넘어가 버리면 안 남아요 하나도. 그래서 다시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아시겠죠? 저 그냥 되게 신선 생활을 할 단 말이에요. 하루에 책 막 10권씩 하면서 책만 쓰면서 이제 아이 보면서 이런 생활을 꿈꾸면서 근데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 알겠죠? 이해되지? 이제 그런 경험을 또 사람들한테 나누라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시네요. 끄집어가지고 억지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숨어 있는 거 좋아해요, 쟤. 원래 짱 박히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김포 쪽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포가 지금 서울에 편입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낙찰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 전원일기를 다 아는 세대일 것 같은데 맞죠? 이게 어리신 분 없는 것 같더라고. 제 속에는 유독 20대가 안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전원일기를 아신다 치고 전원일기에 나왔던 양촌리가 여기에요. 근데 지금 9호선 연결돼 있는 지선이긴 하지만 그 김포 지선이 생겼어요 양촌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상전이 그렇게 된다는 게 맞는 말 아닙니까? 전원일기의 배후 지역이 지금은 지하철이 다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배후 수요지 정도 인근 이상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너무 커 덩어리. 너무 크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실거주의 만족을 누리시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잠깐 자기가 굉장히 뭐 재정적인 곤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피해 있다가 전세나 월세로 피해 있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보통 배우자라고 얘기하죠. 아시나요? 좋아요. 경매로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 근데 투자의 입장에서도 달라요. 경매로 굉장히 괜찮은 가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2억대 초반이나 3억대에 받아버린 아파트 가지고 수익을 낸다. 그럼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사학성까지는 받아줄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평균 연봉을 좀 많이 보시면서 월급을 얼마 받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쪽은 5억 이상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만약에 10억 이상 가는 게 이쪽에서 나왔다. 그럼 그거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시겠죠? 소득 수준이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려면 회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회사가 지금 보면 없어요. 한 개도. 그러니까 연봉 2억 이상을 주는 회사가 여기 있느냐?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파주운정 쪽에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하나 있을 만하죠. 메디컬 클러스티가 있으니까 여기 뭐 LG 뭐 들어가 있지 않나 여기? 그러니까 1억 이상 주는 회사들이 조금 있으면 거기는 아파트가 좀 올라갈 만한 가격이 있죠. 근데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강남 출퇴근이라든지 강남 접근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다음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상대원입니다. 제가 신흥 3하고 상대원 3을 갖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만세대씩 생깁니다. 이게 생기기만 하면.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다 소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통 지금 남한산성 입구역 이쪽에 반대포지 쪽에 산성역 요게 대장이었어요. 요게 하나 생기고 나서는 요게 하나 생기고 나서 이게 가격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막 12억, 14억 막 가버리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거의 만세대 가까이 생겨버리고 여기도 지금 다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빛 매종, 그랑 매종도 생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입주장이 보통 이렇게 3만 세대가 생기는 입주장이 나오면 다 떨어져야 맞습니다. 떨어져야 맞는데 버텨버리더라고요. 버텨버려. 떨어지긴 했었지. 그런데 여러분이 입주장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경험을 좀 가지고 나눠가셔야 돼요. 입주장은요, 투자자가 떨어. 두려워서. 어, 분양받았던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내려오는 압박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일부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마이너스 피해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하락기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난 그런 그림을 예상했는데 버텨버리더라고. 그러면 이 근처 인근의 수요들이 하나씩 다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부자가 많이 산다는 얘기야. 소득 수준 높은 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 정자동 쪽, 분당, 판교 다 붙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아파트 단지로 막 잘 되면 배후 수요지로 고려할 만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로서 하나쯤은 꼭 갖고 가야 되는 지역이다 생각이 들면 여러분 구성남 지역은 아직 저평가돼 있으니까 갖고 갈 지역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바로 아파트를 갖고 싶어 그러면 상대원 2구에 그냥 관리처분인가 들어가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현금 한 2억, 3억 정도 사이에서 투자할 수 있으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그럼 아파트가 바로 돼요. 2, 3년 뒤에. 2년쯤 뒤에. 아시겠죠? 이렇게 가까운 물건부터 얘는 10년 걸릴 거거든. 10년 걸리는 물건도 있어. 그럼 얘는 싸겠지. 얘는 쌉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 개는 올해 초에 털고 나왔는데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것들도 나오더라고. 금매를 꼭 이 시기엔 던져요.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진짜 마음 급한 사람들이 던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뭐 관심이 있으면 진짜 가서 열심히 보셔야지. 경혜님이 다른 수업도 지금 주거실전반 하나 들으시는데 제가 경혜님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관심이 여러 개로 흩어지잖아요. 강사들이 여러 얘기를 하도 많이 해주니까 어떤 사람은 토지 좋다 그러지 뭐 어떤 사람은 소송해라 그러지 뭐 어떤 사람은 막 아파트 해라 그러지 어떤 사람은 야 개발해 씨 청토해야지 어디 가냐.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소거하라 그래 소거. 출전 받으러 와서 다 지우시고 좋아하는 거 한 개만 찍으세요. 그랬더니 시흥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찍었고 오셨더라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다 제끼고 계속 100번씩 쓰면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아파트 받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수익도 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정보를 한 군데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몰입력이 생기는 분석력이 아마 가장 큰 성과를 낼 겁니다. 실패하신다고 해도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노력을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실 건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 선생님들한테 많은 정보는 들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한 개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런 게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만약에 재개발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자기하고 맞는 성향이 나오거든, 지금쯤이면. 제가 생각할 때 리치도끼님은 재개발 쪽으로 좀 잘 어울려 보이는데 성남, 구성남 지역을 좀 잘 조사를 해보십시오. 지금 조사 분석력 갖고 계시니까 막 인터넷에 손품 팔고 가보시면서 돌아다녀 보세요. 하나 추가 좀 여기 한양부동산 좋아요. 한양부동산. 한양부동산이 이쪽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잘 팔아요. 뭐든 잘 팔아. 깜짝 놀랐어. 김경희님 미안해요. 얘기해가지고 여기 이거 땀을 4개나 흘리시네. 인간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 형이야 역시. 이 형이 아니구나. 형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심할게요. 제가 구성남 쪽은 아이예요? 미안해요. 엄청 참으셨구나. 미안해요. 더 미안해요. 좋아요. 강남 서쪽 송파 세대, 구성남 세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쪽 지역을 위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이쪽 지역을. 왜 이렇게 그어놨냐면 이쪽에 물량도 많지만 이쪽이 굉장히 괜찮은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이거는 뭐 자료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검토하시면 됩니다. 숙제예요, 다 이제. 임장 숙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보셔야 될 때 나왔어요. 많이 알려드렸어요. 서울 전 지역하고. 여러분 지역하고,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지역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 PPT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만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쳐, 이제 지쳐. 진이 빠지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다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요, 이제. 경매로 사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경매 종류는 몇 개가 있습니까? 주관식이요. 시작. 좋아. 세 가지 바로 나온다. 지금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어.
말을 해봐요. 세 가지 중에. 알았어. 내가 말할게요. 이미, 예, 강제, 형식적. 좋아요. 그럼 두 개만 구별해봐요. 강제하고 형식적의 차이만 말해봐요. 어제 기초반에서 이거 얘기하다가 진짜 오래 갔거든. 강제하고 형식적 경매의 차이점만 얘기해봐요. 지금 여러분한테 조금 더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 둘 다 소송을 해요. 근데 소송 이름이 다르죠? 강제 경매는 모든 소송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형식 경매는 소송이 한 개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그럼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이 100개씩 들어오는 거 질문이야.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만 형식적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왜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계속 현물 분할 막 질문을 하는데 공유물 분할 소송의 목적은 현물 분할이 잘 안 돼서 현금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딴 사람한테 다 팔아버려요. 딴 사람한테 전체 지분을 싹 다 팔아서 그 지분 비율대로 현금을 나눠 갖자 이겁니다. 목적이야 이게 이 소송이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자, 그러면 형식적 경매는 어떤 게 특이한 사항이 있냐면 어제 얘기했을 때 사람들 다 넘어가시던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못 합니다. 변호사도 이걸 모르더라고. 형식적 경매만 목적이 뭐라고요? 현금 청산이 목적이라니까. 소송을 현금 청산하려고 했잖아요. 현금 청산하려고 했는데 나의 지분을 다시 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현금 청산 목적의 형식적 경매는 변호사 나부랭이가 와도 공유자 우선 매수권 청구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변호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실수하신 그런 사례들이 책에 되게 많이 나와요. 충격적이었겠지, 사람들한테. 변호사가 그 공유자 우선 매수권 청구해준다고 수임을 했대. 그 지역에서 이제 장사 못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하고 가압류는 채권과 물권의 차이 얘기했었어요. 어떤 게 좀 센 것 같아, 느낌이. 채가 세요, 물이 세요. 예, 물이 세다는 것만 알면 돼. 물이 세다. 물이 다 흡수해버려. 말도 잘 어울리잖아. 물이 다 흡수하잖아. 물보다 흡수가 빨라야 한다. 그죠? 아래쪽에 있는 안 분되어 있는 금액들을 싹 다 흡수해서 빨아먹어버린다. 쪽쪽 빨아먹어버린다. 쪽쪽 빨아먹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다? 물권이 다 가져가는 느낌이다. 이 물권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다? 경매할 때 하나밖에 없다고. 근저당하고 전세권 두 개밖에 없다, 두 개. 근저당 근데 우리가 다 아니까 전세권만 좀 알자. 이 전세권과 관련된 걸 우리 대항력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전 사례에서 쓸 수 있는 대항력은 뭐라고요? 이것만 생각해요. 날짜가 빨라야 될 까먹으면 안 돼요.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날짜가 빨라야 돼. 뭐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근저당. 선순위 근저당보다 날짜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잊어요. 그래, 날짜가 빨라야 되는데 뭘로 치냐, 여러분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어. 전세권 설정 말고 임차권 설정. 이거는 요약사항을 보는 게 아니라 세부사항에 가면 날짜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후순위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나중에 사후에 한 거니까. 이 차이는 설명했죠? 낙찰 후에 전 과정은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잔금 납부할 때 받아야 되는 서류 두 개 뭐예요?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나면 지금 또 우리 수업 목표 달성 못한 거야. 나 안 해. 다음 주에 우리 하지 마. 예, 매각대금 완납주면하고 매각 허가 결정금 좋아요. 그거 두 개 들고 어디 가요? 경혜님이 하신 김에 다 해, 다 해. 저 두 개 들고 두 개 왜 받아왔어? 점점점. 아이 형이야. 아이 형. 저거 두 개 왜 받아갖고 왔냐면 취득세 신고서랑 등록 면허세 신고서 쓰려고. 그거 네 개를 제출해야지 넣어주잖아요. 취득세 얼마인지를. 그거 납부까지 하면 거의 80이 끝난 거라 그랬습니다. 맞죠? 나머지는 돈 내라, 네 증명해라, 토지임을 증명해라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리치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많이 나왔다고. 이거는 리치토끼님이 질문 주신 거기도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1월 달부터. 왜냐면 난 리치님이 내 마음을 뚫어본 줄 알았잖아. 여기에 그 질부 일기 들었던 수강생이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108동에. 근데 그분은 분양을 받으셨어. 분양을 얼마에 받았냐면 분양을 거의 1억 3,800인가에 받으셨어. 그리고 전세도 1억 2천, 1억 1천 이렇게 잘 맞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 보유분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회사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을 임차인들한테다가 임대주택 형식으로 뿌렸는데 회사가 부도 나니까 그 임대에 들어있던 사람들도 못 버티고 이제 못 살고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되는 과정인데 30개씩 세번이나 나왔거든요. 거의 100개 정도가 다 나온 거지. 그런데 인근 지역 중에서 새 아파트가 이거 한 개밖에 없어. 가격 차이는 조금 납니다. 7천짜리, 6천짜리 구형 아파트들이 좀 주변에 있긴 한데 1억 넘어가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비싼 게 아니야, 이 가격은. 이제 나중에 뜯어보면 알겠지만 낙찰도 거의 1억 2천 선 이상으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1억 천에 다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1억 아니면 1억 천에. 그런데 이제 니치도끼님이 저한테 질문한 거. 다른 건 다 낙찰이 되고 막 그랬는데 이거 왜 유찰이 40%까지 내려가는 거냐? 이거 왜 7천대까지 내려가냐? 물어보더라고요. 백팔동만 특히 왜 그러냐? 백팔동에 그 어머니가 살고 있어서는 알 수 있었지. 별다른 일이 없어요. 그럼 왜 내려갔을까요? 단순히 얘기하겠습니다. 경매에 너무 많이 나왔죠. 맞죠? 그러면 그 60개 넘게 나온 물건들이 다 들어가 살라고 샀습니까, 여러분? 아니야. 서울 경매학원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왔대요. 군산지방법원으로. 그 사람들 다 한 개씩 불러주는 가격도 산 거예요. 그 강사가 써주는 가격 해가지고 막 산 거야. 그 사람이 거기 살겠어요? 서울 사람인데? 전세 줬겠죠? 월세 주거나. 맞죠? 그러면 이게 입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미분양 관리 지역 선포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50개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1억 2천에 맞춰지고 천에 맞춰지던 게 1억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신기하게 거래는 또 잘 돼. 그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가가 낮아졌어. 봐봐, 이렇게 낙찰이 다 되고 있었어요. 1억 1,500 이렇게 다. 이분들이 정말 잘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입지상의 규모는 뭐 여러분 찾아보면 이건 다 힌트를 줄게요. 여기가 다 공단 지역인데 여기에 배터리나 뭐 전기차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들어와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거. 매매가 봐봐요. 18년에는 1억 4천쯤에 다 팔리고 있었잖아. 그러면 분양 받은 사람들도 손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 깎여요? 이때부터 막 난리가 났죠. 지금 2002년 1월부터 해가지고 여기 잠깐 다시 회복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푸앙 떨어지는 시기쯤에 오는데 2023년 보니까 1억 3천에도 팔리고 2천에도 팔리고 내려가는 게 좀 보이네요. 1억 2천 보고 1억 3천에도 팔리고. 그죠? 이걸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 1,000만 원 빠진 게 별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1억 3천짜리에서 1,000만 원이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10% 빠진 거니까. 근데 공시지가는 1억 이하잖아 또. 그러니까 주택수 산정에 또 배제된단 말이에요. 취득세 때 중과도 안 되고. 그러면 법인으로 들어가기도 좋지 않나요? 그래도 지금 제 법인으로 여기 한 거 한 4개나 5개를 입찰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최저가에 하나 걸려라라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한 8천쯤에다 6개 지금 낚시 뿌려놓으면은 한 개는 걸리지 않겠어요? 이거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이 낙찰된 거 있잖아요. 이게 백철 낙찰된 거 있는데 74%막 낙찰되고 난리가 났었잖아. 근데 이거보다 이때보다 또 좀 더 전인데 하나 더 전에는요. 음, 이거 다 비슷한 데 됐네. 이렇게 1억대 되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입찰이 한 명 들어오고 이런 거. 이해되세요? 다 한 명씩밖에 안 들어왔네. 이때가 아니네. 세 명 들어오고 한 개.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전이 있어요. 강선영 씨한테 오기 와 눈썰미 좋아. 이걸 봤단 말이야? 나는 강선영 못 봤는데. 오, 세 개 받았네요. 나 같은 사람인 거지. 법인으로 다 넣은 거지. 그냥 뭐, 이 사람은 강선영이니까 개인으로 넣었네. 개인으로 세 개를 다 낚시를 뿌려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자기 혼자 들어가고 다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월 달, 3월 달에 보면, 봐봐요. 1월 달, 3월 달에 보면, 경매로 나간 물건들이 2023년에 한 이쯤? 이쯤부터 이제 거래를 내놓기 시작했기 시장에. 그리고 이게 단박에 거래가 많이 되는데, 팔린 건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뭐 1억 천에 팔아서 천 뛰기 하고 파는 사람들 많이 있네. 근데 전세 봐봐, 전세. 실거래가로. 1억 3천까지 나갔던 전세가 2023년에 보면, 이때 3천, 천, 막 3천 엄청 많잖아. 9,500, 3천. 1억 선으로 다 떨어지고 1억 선에 귀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1억 선에 나와 있어, 1억 선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월세도 7천에 30 보니까 거의 1억 선에 맞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2천이면 55 주니까 한 3천 주. 이거 안 받는다 치면 60만 원짜리 월세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대출 받아봐. 대출. 한 1억 천쯤 받았어. 대출 받으면 한 7천 받았다 쳐. 내 돈 3천 들어갔네? 3천 들어갔는데 보증금으로 2천 회수해. 그럼 내 돈 천 들어갔죠? 천 들어가고 55 받으면 어떠세요? 수익률. 느낌 안 와요? 엄청나다고 생각해. 뭘 괜찮아.
5천 들어가서 55 나오는 게 원래 수익 프로 수익률로 내가 좋은 거라 그랬잖아. 아니, 수익률 연습을 이제 앞에서 내가 왜 괜히 시킨 게 아니라니까. 100만 원을 받으려면 내 돈이 1억을 꼬라 박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5천 들어갔어. 5천 들어갔으면은 50만 원 받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지금 내 돈 1,000만 원 들어갔는데 50만 원 받잖아요. 그럼 월세 수익률 이건 엄청 좋은 거잖아요. 사실 팔 필요가 없어. 사람만 계속 있어준다면 팔 필요가 없어요. GM대우 망해가지고 저 공장 문 닫았을 때 여기는 싹 죽었어요. 원룸이든 뭐든. 일꾼들이 없어지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만 비싼 아파트가 아니니까 연봉이 비싼 사람이 올 필요도 없어.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 연봉이 좀 비싼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요, 향후에. 그러니까 저는 나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거 안 팔려도 팔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근데 팔리기까지 하잖아, 지금. 조금 조금씩이긴 하지만. 욕심만 덜 부리면.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쫄아갖고 있는 상태야. 뭐 9명씩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3명, 1명 막 들어오는 사람 이러잖아. 그럼 이것도 뭐 그 정도겠네요. 유찰됐으니까. 그죠? 물론 좀 저층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층이죠 다. 2층, 1층, 3층, 4층, 5층, 5층, 6층, 7층. 저층인 것도 이유가 있네요. 그죠? 맞잖아요. 아파트 저층이면 그래도 좀 7층이나 8층 가까운 거 사세요. 1층이나 2층은 어린이집 하게 하든가.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잘 팔리지 않더라도 월세 전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너무 높다. 그리고 근처에서 유일한 신축 아파트다. 오케이? 제 생각에는 이거 8천, 9천 정도에 받으면 굉장히 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5개를 받으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강의증서 3개 받아가고 월세 줘. 그러면 벌써 수익이 천 넣는데 55 나오기 3개면 100, 한, 그냥 월급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로드뷰를 찍었습니다. 포스트탑도 잘 만들어 놨잖아요. 이 근처에 이렇게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이게 최근에 옆에 붙어 있는 중앙아파트 같은 곳이에요. 공원 옆에 살짝 붙어 있는데 이것도 좀 단촐하게 잘 꾸며놨죠? 관리 잘 하고 있는 지역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건 가격이 싸죠? 이 뒤에 거는 제가 무슨 이슈가 있는 줄 알았어요. 도로 만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냥 산길에다가 배수로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공원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호가를 봐봐요. 지금 전세는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이거 지금 경매 받은 사람이 싹 다 내는 거예요. 지금. 뭐 일시적으로 소화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 소화됩니다. 이거. 그리고 가장 최저가에 내는 사람은 1억 2천 내는 거야. 뭐야? 자기 1억 1천에 받았으니까 2천에 내는 거지. 1억 1,500 받았으면 2천, 1억 2천 내는 거고. 500대기 1000대기 하러 들어간 겁니다. 이거. 느낌 오세요? 특히 법인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타격이 없기 때문에 주택수익 12%낸 거 아니잖아. 그럼 법인은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10%만 세금 내면 되니까 10% 떼고 나면 얼마 남아? 10%니까 한 1억 2천 팔았어. 1억 2천 팔았는데 차익이 한 1,000만 원 났어. 1,000만 원 10%한 100만 원 정도 수익 내고 취등록세 들었을 때 한 100만 원 들었다 치면 한 800대기 장사 정도 되네.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설명이 되죠? 네, 설명이 되면 됩니다. 잠깐만, 왜 이렇게 된 거지? 네, 맞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억에 봐도 될 것 같은데 1억에 쓰면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산 내려간 발걸음이 헛된 걸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보, 보타니, 경매 대행 업체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경매 대행 업체에다가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대리입찰 10만 원 주고 뿌려 그냥 가지 말고.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간다고 달라질 것 같죠? 여러분 주사위의 오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사위 던지면 6 나오나요? 안 나와. 똑같아. 가서 던지나 안 가서 던지나. 대리입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죠?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임장을 갈 거면 가라고 하겠어요. 근데 법정은 갈 필요가 없어. 아파트 저거 다 분석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1월 달부터 지켜봤던 물건이에요. 괜찮아요. 언제 받으면 괜찮냐면 1억 이하에 받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1억 천에 받아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1억 천은 마음 좀 졸여야지. 1억 2천에 나온 매물들이 저렇게 있는데 마음이 졸일 거 아닙니까? 졸이지. 안 팔릴까? 안 팔릴까? 와, 나 어떡해. 나 잘못 받았나 봐. 선생님을 원망하고 죽일 거야 아마.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한 9개에 그냥 다 1억짜리 1억이나 이하로 넣어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 걸리거나 여러 개 걸리면 여러 개면 더 좋고 하나 걸리면 뭐 그냥 어쩔 수 없고 안 걸리면 뭐 좋아. 딴 거 해, 딴 거 해. 이런 느낌으로 가시라. 파토너! 근데 보타닉을 생각하지 나가? 여기가 보타닉 비스타워라서 그런가 봐요. 수원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저 이제 대충 할 겁니다. 물건 추천은 여러분한테 시켜놓은 것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건 추천을 막 있는 것처럼 이 물건 사세요라고 이렇게 방문 판매처럼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외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게 이거 한 사람이에요 다 소유주가.
법인으로 아니라 개인으로 이렇게 산 것 같아. 임대주택 해놓고. 근데 이 사람은 투자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추천드릴까요? 봐봐요. 이 아파트는 왜 좋냐면 진흥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 아파트가 연합이야. 만 세대가 넘거든. 김윤정이라는 사람 잘 봐요. 90년생이에요. 90년생이면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30대 초반 아니야? 잘 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투자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는 34세가 아니었을 거야. 30세 정도 됐을 거예요. 얼마나 투자를 잘했는지 보여줄게요. 이 사람 언제 샀어요? 써 있거니까 윤영주. 이름이 왜 윤영주냐 이거는? 아 여기 있다 김유정. 여기네. 22년에 샀네. 이건 22년에 샀네. 에이씨. 너무 비싸게 샀다 이거. 이 사람이 22년에만 산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쫙 봅시다. 사는 거. 샀는데 봐봐. 그러니까 윤영주하고 같이 산 건가? 그러니까 김윤종이네 여기 또. 이름이 다르네. 아 김윤종이. 얘들이 형제인가 봐. 22년 샀네. 22년 샀네. 소유권. 14년 윤영주. 이전 안 했죠? 윤영주하고 다 관계자인가 봐요. 14년부터 샀어. 봐요. 여기는 언제부터 샀어요? 소유권. 15년. 봐봐요. 22년에 산 물건도 있지만 14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어 막 약간 꿈틀꿈틀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 아파트에 관심을 두고 이 아파트를 다 산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포구의 한 단지만 다 산 신사임당 알아요? 신사임당? 스마트 스토어로 유명해진 사람 알아요? 모르는구나. 유명한데 신사임당 모르면 안 되는데? 네, 신사임당이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한 단지를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1억 벌 때마다 아파트 한 개씩 다 전세 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37을 산 거야.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14년부터 22년까지 6년 넘게 산 거예요, 계속. 이때도 봐봐요. 2016년이죠? 2014년이죠? 2016년이죠? 2015년이죠? 14, 15, 16 하고 나머지는 22년에 산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전세 오르는 가격 빼갖고 사고 빼갖고 사고 빼갖고 사는 투자를 한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역전세를 맞았겠지. 오케이? 올해 초에 잠깐 역전세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경매를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취하시킬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역전세가 해결이 됐으면. 지금 여기 좀 약간 올랐거든요. 이런 지역입니다. 영통역 바로 옆인데 진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한 단지야. 한 필지야. 진흥 뭐 연합으로 만든 거야. 이게 아시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던데. 그냥 진흥이라고만 나온 게 아니라 총 1616세대인데 이게 진흥만 이런 거고요. 옆에 다 붙어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다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이게. 나중에 개발하면 한 단지로 돼요. 근데 되게 왜 제가 좋다고 생각했냐면 상권 이쪽 구성된 거는 그냥 평사 치는데 고등학교가 들어있어. 단지 안에 고등학교가 들어있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는요, 광역권이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까지는 아파트 단지 안에 다녀도 고등학교는 굉장히 멀리 다니는 거 알아요? 서울도? 모르시나? 아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집 옆에 고등학교 있었는지 생각해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집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아주 멀리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멀리까지 다닐 겁니다, 사람들이. 오케이? 예. 그래서 고등학교가 있으면 되게 독특한 거예요. 보통은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 근데 고등학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도 하나 있어. 두 개나 있더라고, 여기는.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딨지? 여기 있죠, 고등학교 또. 아파트 단지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고등학교가 한 단지 내에 두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는 게 초등학교는 몇 개야? 하나, 둘, 하나, 둘. 중학교도 둘, 초등학교 세 개. 그죠? 여기 또 중학교 있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저는 학군지는 아닐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한 거는 이겁니다. 여기 학교를 이렇게 많이 배정한 거는 국가 시설이 그냥 공짜로 단지 안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애들은 오지도 않잖아. 원래 가장 인기 좋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동질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동질 집단이 뭐냐면 직업이나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 때 사람들이 행복을 가장 높게 느낀대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숙제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앞에 있는 용어 다 숙제를 안 낼 거예요. 이거 낼 겁니다. 이거.
저기 적정가를 분석해서 산출해 오세요. 전부 다. 모든 물건. 여기 10개랑 위에 뭐, 그 군산 하나시티 남아있는 거 전부 다. 우리가 이걸 분석해가지고 이 날짜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맞출 수 있잖아요, 이제. 저는 주거 실전반에 지금 200개씩 연습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시키면 다 여러분 파업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시킬 테니까 자율적으로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게 지금 좋은 사람도 있어,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저 리치 도끼님도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하셔, 지금. 그러면 스피드 옥션에 들어가고 유찰될 거 다 빼버리고 전국에 있는 물건을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못할 것 같다고? 아니야. 이번 토요일 주거 실전반에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숙제로 내줄 겁니다. 한 사람당 6페이지씩 해갖고 거의 100개씩. 이걸 해보면 뭐가 오냐면요. 느낌이 낙찰가하고 자기의 생각이 거의 붙어 있다는 느낌이 와요, 이제. 그게 진짜 오기 시작하면은 신발이 내립니다. 못 이겨요, 그 사람은. 적어도 아파트에서만큼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지. 왜냐면 지금 시기에 모든 물건을 다 봤으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게 뭡니까? 다 봤잖아요, 저는. 스피드 옵션 다 보고 오니까 이렇게 조금 나은 거죠. 여러분도 다 보면 좀 더 낫겠지, 당연히. 안 그랬겠어요? 그 아파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싼지는 알고 그 싼 가격을 맞출 수가 있다니까. 왜냐면 최근에 낙찰되고 있는 추세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거래가 이렇게 자주 이루어지는 아파트예요. 거래가 이렇게 자주 이루어져요. 매달 4건씩 이루어지거나 9월달에 이렇게 많이 거래됐죠. 매매가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11월달 한 달에 이루어진 전세의 규모를 보세요. 엄청나죠? 그리고 사실상 갭 차이도 1억 정도밖에 안 난다고 하니까 수원에서는 괜찮은 아파트에 들어가요. 그 경매로 이 가격을 낮추면 갭 차이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전세로 가져가도 좀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 강추. 이건 진짜 강추. 이건 다른 반에서 강추했어요. 지금 여러 중복으로 들으신 분들은 죄송하네요. 음, 그래도 제일 좋은 걸 말씀드려도 어떻게 뭐 안 좋은 걸 막 가져와? 수익률 제일 괜찮은 것 같은 걸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중복되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음. 아, 이거. 신성, 신안, 쌍용지는 4개 아파트가 하나 합쳐서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지? 이 단지를 한번 꼭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3억 정도를 최저가로 제안합니다. 이거보다 높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계속 가격 분석을 하셔. 이거하고 저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저하고 똑같이 써오시는 분이 있으면 다 미워할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은 높게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가지고 오세요. 나 미워한다, 진짜. 아시죠? 제가 뭐 절대적으로 해갖고 제가 쓴 가격을 똑같이 막 써가지고 해오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받겠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너무 잘해오고 있어요. 지금 숙제해오시는 거나 진지하게 들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